비슷하긴 해요. 내가 이 교재를 기본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나중에 운동의 법칙 뭐 어려운 거는 나중에 좀 질문해 주시고, 페이지 교재로는 40쪽입니다. 40쪽.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은 뭐냐면은 자, 우리 이제 뭐라고 부르냐? 운동에 관한 걸 배웠죠. 그래서 운동이 변화한다. 운동이 변화하는 거를 이제 가속도로 표현을 해보자. 가속도. 시간당 속도 변화량으로. 그래서 두 번째, 운동의 법칙을 배웠습니다. 운동이 F는 R자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의 곱으로 표시하자. 그럴 때 이제 운동의 1, 2, 3법칙을 배워가지고요. R자 힘이 왜 필요한지 이제 힘의 종류 뭐 중력도 배우고 뭐 수직 항력도 배우고 뭐 장력 이런 걸 배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운동의 법칙을 물체 운동을 어떻게 가속도로 표시할 수 있냐. 자, 세 번째, 그럼 이제 물체들이 이제 충돌에 관한 얘기예요. 어떤 물체들이 운동을 할 때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힘을 주고받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볼까요? 이제 만약에 우리 요거 이제 만약에 내가 공 하나를 유튜브 보면은 아니야. 내가 요즘에 그 웹툰 만화 보면은 영화 같은 경우도 웹툰 만화를 원작으로 해서 영화를 만드는 게 굉장히 많거든. 내가 놀란 게 뭐냐면은 시나리오 작가들이 막 드라마를 쓰잖아. 되게 재미없어. 가다가 막장되고 막 이상한데 웹툰 작가들이 스토리 짜는 거 딱 영화를 만들면 뭔가 일리가 있어. 얘네들 스토리 줄거리가 있어. 반전도 있고. 근데 이 기존의 드라마 작가들이 쓴 거 보면은 잘 나가. 처음에 1, 2, 3편은. 근데 한 5편 넘어가면 갑자기 줄거리가 너무 더디게 진행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갑자기 난잡해져 줄거리가. 그러면서 갑자기 이유 없이 갑자기 사람이 죽어나간다든지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계속 이제 이렇게 되면서 어거지로 끌고 가다가 이제 결말을 끝날 때쯤 되면은 내가 뭘 봤지? 괜히 봤네. 시작은 그럴듯해. 시작은.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그런 드라마가 대부분인데 웹툰 작가들이 그 해놓은 거 보면은 얘네들은 결말까지 다 알잖아. 그래서 되겠다 이렇게 줄을 잡고 하는 거라서 이상한 게 없어. 그래서 웹툰 작가로 영화를 만들거나 웹툰 그 기반으로 해서 드라마를 만들면 훨씬 재밌어. 봐봐, 생각을 해봐. 이 사람들은 그림도 그리고 시나리오 줄거리 만들어. 작가들은 글씨만 써. 그래도 더 재미가 없어.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제 시나리오 작가들이 약간 좀 상상력이 부족한 게 아닐까, 창의력이 부족한 게 아닐까. 기존에 다른 드라마 이렇게 답습해가지고 거기 줄거리에다가 약간 박근식으로 이렇게 비교하는 거. 도깨비가 나오지? 그러면 요번에는 그 이제 과거에 있던 놈이 이렇게 오잖아? 그 다음에 또 현재에 있던 놈이 과거로 가는 드라마가 나와요. 그 다음에는 과거에 있던 놈이 미래, 현재 왔다 갔다 하는 놈이 나와요. 이거 뻔해, 드라마들은. 하나 히트를 치면은 줄줄이 나와, 그런 내용이. 그래서 참 되게 단순하다. 드라마, 이 시나리오 작가들은 내가 볼 때 이거는 참 문과 영역은 앞으로는 이제 마트에 간 것 같아. 나중에 문과 갈 거야, 이과 갈 거야? 그렇지. 문과 가면은 지금 물론 컴퓨터도 이 시나리오라든지 등장인물 설정을 해주면 알아서 이렇게 줄거리를 짜는 인공지능까지 나와 있어요. 물론 어떤 기반되는 건 누가 입력을 시켜줘야 돼. 어떤 이렇게 세부사항 말고 이렇게 전체적인 맥은 잡아줘야지 지가 쫙 나오거든.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지금은 뭐 이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거를 일일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그리고 이렇게 막 하지만 이렇게 나중에 인공지능이 이 캐릭터 3D 그림으로만 탁탁탁 넣어주면 표정이라든지 이게 이제 쭉 만들어내. 지들이 이제 줄거리를 지금 글자로 만드는 것처럼 그래픽으로 해가지고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주는 거지. 그럼 이제 어떤 단계가 되겠어? 그림을 안 그려주세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캐릭터 개발하는 사람만 살아남는 거야. 줄거리 이거 필요 없어. 줄거리 그냥 글자만 넣으면 지가 그래픽을 만들어내. 시간 걸려도. 화소스가 그래픽이 뛰어난 걸 만들려면 시간이 좀 처리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아무튼 이제 그런 단계에 사람들이 수십 년, 수백 명이 기획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아니야. 캐릭터만 넣으면 그냥 지들이 다 되는 거야. 그렇게 봤을 때 어떤 이 프로그램
유지하거나 인공지능을 유지하는 이런 영역이 앞으로 좀 두고두고 좀 잘 나가지 않을까. 이런 사람들은 딱 집에 가가지고 뭐가 망가졌어요? 우리 인공지능이 저는 해피엔딩을 원하는데 얘가 자꾸만 새드엔딩이 나오는데 뭔가 문제가 있는데 점검해주고 이게 프로그램이 좀 업데이트를 시켜야 되겠는데 물론 지금은 이제 와이파이로 업데이트가 되니까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VR기 가지고서 좀 하는 거 이제 이쪽으로 갈 것 같아요. 이제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공부도 이제 안 해. 와가지고 현장에 있는 것처럼 그냥 그냥 칠판 여기 그래 자 이게 되는 거지 앞으로 VR기를 사야 돼. VR기를 빨리 자 VR기 삽시다. 나는 솔직히 말해서 VR기를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거 산다 그래서 뭐 내가 이득이 되는 거 없어. 근데 시대가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그러니까 체험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린이들은 못 따라가면 안 되니까. 자, 프린트를 좀 나눠드리고, 그렇지. 너 좀 읽어봤어요? 운동의 법칙? 어때? 프린트도 안 갖고 왔어요? 그 질문은 또 다음 시간에 받을게요. 이제 교재 안 갖고 온 사람도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뭐 할 거냐? 자, 애니메이션 중에 한 장면인데 내가 감명 깊게 본 게 있거든. 와, 이거 뭐라 그러지? 그거 제목이 좀 너희한테 말하기 좀 거시기 한데. 이름이 욕 같기도 하고 막 그런 게 있어. 네 글자인데 무슨 지존 빡대가리 아닌데 존망 인생인가? 존망 인생? 존나 망한 인생 이런 존망 인생인가? 그런 웹툰이 있어. 나 처음엔 학생이 난 무협지를 읽었거든 주로. 집에서 이제 다 끝나면은 핸드폰 음악 틀면서 무협지를 쫙 읽는 게 내 특기인데 어떤 날 선생님 쉬실 때 뭐 하세요? 나 음악 들으면서 나 책 읽어? 무협지도 읽고 공부하는 책도 가끔 보고 인터넷에 백과사전도 있어요. 웹툰도 있어가지고 필요한 것도 여러 가지 용도로 쓰는데 웹툰이 요즘 재밌대. 그래가지고 그래? 그랬더니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웹툰 중에서 노블레스라고 하는 만화가 있는데 되게 재밌대. 봤어. 몇 편까지 공짜인데 그 다음부터는 한 편당 200원씩 보려고 계속 봤어. 결말이 안 났어. 이런 씨. 야 결말이 난 걸 나한테 알려줘야지. 결말이 안 난 걸 알려주면 어떡해. 근데 짜증을 냈어 내가 다음 주에. 계속 본 거야 며칠 동안. 야 그 결말이 나야지. 선생님. 이게 원래 일주일마다 한 편씩 보면 무료로 계속 볼 수가 있대. 그게 자기는 알람을 해놔가지고 열 몇 편을 오늘 이 시간은 뭐가 이제 무료로 되니까 해가지고 그때그때 본대. 그럼 그걸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돈 갖다 수만 원을 내는데도 결론을 못 보고서 한번 짜증을 냈더니만 광장이라는 게 재밌대. 광장. 그날 저녁에 또 가서 봤어. 이것도 결말이 안 났어. 이라이씨. 야이씨. 선생님.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내가 지금 지랄 거렸어. 결말 난 걸. 존망 인생이라고 있대. 그중에 이 학생이 되게 주인공이 찌질해. 진짜 찌질해가지고 막 당하고 막 사는데 인생이 거꾸로 어떻게 돌아가서 과거로 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바꿔가지고 인생이 이제 변하는 건데 아무튼 그 중에서 얘가 얼굴 맞으면 얼굴이 막 그 상상이 되니? 얼굴은 원래 이렇게 생겼는데 막 얼굴이 막 찌그러지네 이거 맞을 때 그 이빨 터져 나가면서 눈깔 팍 튀어나오고 이런 표정들 너무나 재밌는 거야 이게. 그 상상을 해봤거든. 공을 벽에다가 세게 던졌다. 예를 들어서 바닥에다 던졌다 쳐볼게요. 농구공을. 자, 공이 원래는 이제 동글동글한데 공이 이제 바닥에 부딪혀가지고 모양이 조금 이제 타원형으로 변했다고 쳐봅시다. 예를 들어서 요게. 그럼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모양이 이제 좀 이렇게 좀 많이 변할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과장되게 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많이 변했다고 치고, 또 원래 모양으로 좀 이제 다시 되돌아갈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는 그림을 시간에 따라서 자, 이 탄성체들이 우리 풍선을 가지고 힘을 많이 줘봐. 모양이 많이 변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물체가 얘가 바닥에 주는 힘만큼 자기가 힘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럼 모양이 많이 변했다는 얘기는 받는 힘이 점점 많이 변한다. 그리고 모양은 이렇게 거의 대칭 모양으로 변할 테니까 얘가 받는 힘이 커지면 그 다음에 힘은 다시 좀 작아질 것이고 이런 모양으로 그림이 그려지지 않겠냐. 그래서
시간에 따른 힘의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은 힘이 이제 요런 모양으로 이제 변화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F를 MA를 넣으려고 해도 힘이 계속 바뀌는데 이거 어떻게 계산할 거냐고 이거 참 난감합니다. 운동의 법칙을 배워놓고도. 그치? 실제로는 물체들이 부딪힐 때 약간의 모양이 변하면서 이 탄성체들이 모양이 많이 변하면 힘을 더 많이 받는 것처럼 힘은 계속 변하게 돼 있어요. 얘네들이. 이 시간이 얼만큼이냐? 이 초고속 카메라로 이 유리에다가 동전을 집어 던져봤습니다. 1초에 2만 장을 찍는 걸로 그냥 그 순간을 딱 찍어봤는데 동전이 유리랑 부딪히는 순간 서로 힘을 주고받을 거 아니야 이렇게? 중력이나 전기력, 자기력은 떨어져서도 힘이 작용하지만 보통의 물체들은 부딪혀야지만 서로 힘을 주고받는다든지 장력이라든지 이렇게 그렇죠? 충돌했을 때 힘을 받는데 2만 장 중에서 한 10장 정도만 붙어 있고 나머지는 다 그러니까 유리창에 부딪히기 전과 후까지 붙어 있는 동안에 2만 장 중에 10장 정도 힘을 주고받는 거예요. 시간으로 따지면 약 2000분의 1초 동안 운동이 변화가 생깁니다. 이게 이 시간이 변하는데 2000분의 1초야. 너무나 시간도 짧고 힘도 많이 변하고 계산이 참 어렵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물체가 충돌한다는 거는 운동의 법칙을 그대로 쓰기는 좀 어렵습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물체가 하나가 힘을 주고 받을 때 얘가 얼마의 힘을 줄 거냐 평균적인 힘을 계산할 거예요. 그래서 가속도를 한번 써보면 어떻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힘의 크기는 바뀌지만 이제 평균적인 힘으로 쭉 따지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평균 힘이라고 그래서 여기다가 F는 M을 넣으면 어떻게 되겠냐라고 내가 한 게 아니라 뉴턴 아저씨가 상상을 한 겁니다. 이 아저씨는 초고속 카메라가 없지만 보통 물체들이 모양은 약간 변하는 걸 알고서 상상을 하고서 힘의 크기는 계속 변할 테니까 요거를 운동의 법칙을 실제로 물체 하나하나 계산은 편한데 물체들이 서로 힘을 주고받을 때에는 실제로는 좀 어렵지 않겠냐. 그러면 이 어떤 모양의 물체라고 하더라도 한꺼번에 운동의 법칙을 좀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연구를 하게 생각을 한 거죠. 이 아저씨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우는 게 운동량과 충격량 단원이 됩니다. 이 단원이 뭐냐면은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물체들이 충돌할 때에는 힘을 주고받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물리의 힘과 운동으로 해석을 해낼 거냐 이런 단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 풀 때는 1초, 2초라는 시간이 주어지지만 실제로 어떤 물체들이 충돌할 때에는 생각보다는 훨씬 짧은 시간 동안에 충돌이 이루어져요. 자동차들이 부딪힐 때 뭐 0.1초라든지 문제는 뭐 1초, 3초 나올 거야. 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충돌이 이루어집니다. 딱딱한 동전과 동전 이런 것들은 뭐 1000분의 1초, 2000분의 1초 이런 식으로 짧은 시간에 힘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제 아무튼 기본식만 알고 있으면 우리 학생들이 나중에 시간을 측정하는 거는 초고속 카메라를 찍어요. 그래서 벤츠라든지 BMW, 현대라든지 자동차가 한 20km/h로 가다가 얘는 한 0.7m/s 아니 7m/s 정도로 가다가 벽에 부딪혀가지고 튀어나왔을 때 견딜 수 있도록 설계를 해주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 정도는 괜찮은데 그 이상이 되면 이제 범퍼가 깨지면서 막 이게 아무튼 이제 사람을 부구할 수 어떻게 부구할 것인가. 그러니까 충돌하는 순간 얘들아 속도가 갑자기 변했다고 쳐보자.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짧아. 1m/s지만 시간이 0.01초라고 쳐보세요. 100m/s 제곱에 힘을 받는 겁니다. 질량 70kg이 100이면 나는 7000N의 힘을 받게 되는데요. 이 정도면은 관성 때문에 막 유리창에 부딪히고 난리가 나버립니다. 얘네들이. 그래서 충돌하는 순간 어떻게 힘을 좀 가속도를 줄여줄 거냐. 덜 다치게. 이런 단원이에요. 우리가 오늘 배우는. 그래서 복합적으로 일단은 이 단원 자체가 1번 여러 단계로 내가 나눠놨어요. 처음에 이제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운동량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운동량. 그래서 모든 물체들은 자기의 이제 관성 때문에 질량이 1kg의 물체는 1m/s로 간다. 1kg이 2m/s로 간다. 그러면 이걸 멈추기 위해서 힘의 효과가 좀 커야 되거든. 빠르게 올수록. 그래서 빠르기도 중요한데 질량이 1, 2, 3, 4, 5, 6, 7, 8, 90 커질수록 강호동 아저씨가 1m/s로 한다 밀 때랑 애기가 1m/s로 밀 때랑 내가 이 사람을 막기 위해서 줘야 되는 힘의 효과가 좀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물체, 질량의 물체가 어떤 속도를 가졌을 때 과연 얼만큼의 물리적으로 관성 때문에 밀고 가려는 그 성질을 표시하는 방법, 이걸 연구해낸 겁니다. 뉴턴 아저씨가. 그리고 운동량이라고 부르는데요. 운동량은 P는 m 질량이죠. 곱하기 속도의 곱으로 표시합니다. 왜 이렇게 표시하는지 나와요. 좀 이따가. 일단은 정의부터 적어볼게요. 프린트 1쪽입니다. 1번. 프린트 좀 봐주세요. 1쪽. 교재 안 갖고 왔어요. 교재. 아까 이때만. 저 화학으로 가지고 왔어요. 아, 그래요? 아니, 마음대로 두 명이 왔는데 두 명 다. 이 양반들이 지금 정신 안 차려. 정신을 차리세요. 또 다시. 나중에 꼭 집에 가서 중요한 부분은 다시 한번 교재에 정리를 해주세요. 자, 프린트 1쪽 봅시다. 1쪽에 1번 운동량부터 좀 적어놨어요. 자, 그래서 운동량이 뭐냐? 얘들아, 운동량은 P라고 적고요. 얘는 M 질량 곱하기 V의 곱으로 표시하는데요. 관성 때문에 이제 어떤 운동하는 효과를 표시한 값이 운동량인데요. 간단하게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표시한 값입니다. 운동량이라는 거는. 자, 근데 이제 주요점이 있긴 있어요. 여기에 이제 단위가 있거든. 킬로그램. 속도는 보통 미터 퍼 세크를 많이 쓰기 때문에 운동량의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이고요. 참고로 좀 알아두시고. 만약에 그램으로 나왔다. 근데 어떤 사람은 500g을 500으로 넣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밀리그램으로 따지면은 50만 밀리그램으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5만이구나.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단위를 정해놨어요. 질량 단위는 얼마로 집어넣는다? 킬로그램으로 넣는 거예요. 만약에 500g이다. 그럼 얼마로 넣는다? 0.5kg. 이런 식으로 약속을 시켜놓은 겁니다. 뉴턴 아저씨가. 질량 단위는 킬로그램으로. 자, 그럼 킬로미터 퍼 아워, 자동차 뭐 이런 거, 미터 퍼 세크로 넣자. 이렇게 두 가지 곱을 쓰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질량은 뭐 상관이 없는데요. 속도가 중요해요. 오른쪽으로 가는 운동량이 있어. 이런 것들은 플러스의 운동량이라고. 플러스. 그 왼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있어요. 이런 것들은 마이너스의 운동량이라고 표시를 해주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이 속도에는 방향이 있어. 방향. 이것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이게 주의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1kg이 오른쪽으로 만약에 2m/s로 움직였다고 쳐보자. 이럴 때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니까 1kg 곱하기 2m/s를 해주게 되면 2kg m/s로 표시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부딪혔단 말이야, 이렇게 딱 튀어나왔단 말이야, 왼쪽으로 2m/s로 움직인다. 이런 경우는 한가만 계산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거 좀 다르거든, 방향이. 이럴 때는 마이너스로 설명합니다. 문제는 그냥 플러스로 나와. 하지만 이거는 반드시 P는 1 곱하기 마이너스 2, 그래서 마이너스 2kg m/s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운동량에는 방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는 플러스 값이다. 왼쪽으로 가는 건 마이너스 값이다. 이걸 정해놔야 됩니다. 이걸 정하지 않게 되면은 이제 물리적으로 어렵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속력이 아니라 속도라는 표현을 써요. 속도. 방향이 있는 속도. 오른쪽은 플러스 속도, 왼쪽은 마이너스 속도. 속력은 상관이 없죠. 속력은 빠르기 때문에 오른쪽, 왼쪽 전부 다 플러스를 곱해주지만 속도일 때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속력이 아니라 속도 값을 써요. 알겠죠? 자, 두 번째. 내가 동영상을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우리의 이내가 또 보면은 또 막 뭐라 그럴지 모르겠다. 옛날에 이내라는 여학생이 있었는데 되게 보면 똑똑하고 굉장히 막 그 열정적입니다. 공부하는 게 보면. 근데 숙제를 해왔는데 많이 틀려왔어. 그래가지고 막 울더라고. 그래서 문제 풀어주는데 한 서너 개 푸는 데가 눈물이 툭툭 앞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얘가 나는 남자친구 없는지 알고 있었어, 여학생인데. 그래서 농담으로 이내야, 세상에는 남자가 개만 있는 게 아니야. 야, 입고 우리 공부하자. 네, 괜찮아요, 쌤. 그래가지고 근데 한 60번, 7번 쭉 풀어주다 보니까 애가 나중에는 울음소리가 들려. 이렇게. 그래서 나 농담을 하는 얘기인데 정말 헤어졌나? 얘가 나 없는 줄 알았거든, 남친구가. 그래서 갑자기 이게 아닌데? 그래서 야, 미안해. 네가 그냥 나 농담으로 한 말이었어.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아니요, 쌤. 괜찮아요, 쌤. 계속 푸는데 나중에는 우는 거야. 이제 소리가 나서. 그래서 공부 잘하
잘하는 애들 다 있는데 남학생들이 막 이 새끼들이 장난치고 있다가 지들 다 맞았거든. 좀 보니까 내가 여학생한테 사과를 하고 있고 사과생이 막 울고 있고 막 눈물 뻥뻥 흘리면서 막 그러니까 남학생들이 이게 무슨 상황이지? 이 새끼들이 날 이상한 눈으로 보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와 이거 이거 그래서 얘들아 이게 잠깐만 이게 혹시 무슨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이래 잠깐 얘기 좀 해볼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 그래서 이게 괜찮아 말해봐 왜 그래 막 하니까 나중에 선생님 숙제 해온 게 답이 하나도 안 맞아요. 아 근데 왜 울어? 씨. 아 이거 안 맞을 수도 있으면 선생님 왜 그렇게 되는 걸 확인. 어씨 되게 열심히 하는 애거든. 그래서 얘가 왜 답이 틀렸을까 고민을 봤어. 그랬더니 오른쪽이고 왼쪽이고 전부 다 플러스로 계산을 해놓은 거예요. 그럼 맞질 않아요 이 단어는. 오케이?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운동량에는 크기가 있고 방향도 있습니다. 방향은 오른쪽은 그냥 플러스 왼쪽은 마이너스. 나는 선생님 왼쪽을 플러스를 할 겁니다. 그럼 반드시 오른쪽을 마이너스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방향이 중요합니다. 어떤 방향을 플러스로 할지는 자기 마음이야. 알겠지? 이렇게 해놓으면 애들이 또 어려워해. 그래서 내가 그냥 오른쪽은 플러스 왼쪽은 마이너스. 알겠지? 거꾸로 해도 돼요. 오른쪽이 마이너스면 반대로 왼쪽으로 움직이는 건 플러스로 해주면 됩니다. 반드시 방향이 반대면 반대가 돼야 됩니다. 두 번째. 자, 운동량의 변화량. 자, 운동량의 변화량. 어허. 자, 우리 교재에 보면은 한꺼번에 쭉 나와 있어서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기 어려울 텐데요. 그래서 자, 프린트로 적어놨습니다. 특히 운동량의 변화량이 뭐냐면은 델타 P라고 적는데요. 얘는 m 곱하기 나중 속도 마이너스 m 곱하기 처음 속도의 값을 말합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요놈에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가 벽이 있어요. 근데 2kg인 애가 오른쪽으로 4m/s를 움직이다가 벽에 꽝 충돌을 했어. 어떤 힘을 갖다가 막 주고 받아가지고 얘가 벽한테도 힘을 주지만 벽도 이제 물체한테 힘을 주고 받겠죠. 쌍으로 이제 힘을 주고 받겠죠. 그래서 튀어나왔어 이제 이러면. 그래가지고 반대쪽으로 3m/s로 튀어나왔습니다. 그럼 충돌하기 전과 충돌하기 후 한번 볼게. 자, MV가 얼마냐? 질량 2 곱하기 4니까 플러스 8. 그치요? 아이고, MV고. MV는 얼마가 돼요? 2 곱하기, 자, 왼쪽은 뭐로 한다? 마이너스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마이너스 3을 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6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되니? 그치?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운동량의 변화량이 마이너스 6에서 8을 빼주면 마이너스 14가 돼야 되는데 계산을 잘못해서 2가 나왔다. 이거 골치 아파집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큰 데서 작은 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화학 공부 같이 병행하는 사람들. 2단원 들어가면은 원자의 구조에서 큰 에너지에서 작은 에너지 차이만큼의 가시광선, 자외선, 적외선이 나온다. 이거 하다 보니까 그냥 무조건 높은 무조건 빼더라고. 그거 안 돼. 여기는 그거 달라. 에너지만 따지는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해요. 물리에서는 방향이. 자, 두 번째 볼까요? 또 어떤 학생이 또 이제 왼쪽에 가. 내가 이한테 같이 놨더니만 이게 예를 들어 4m/s로 갔어요. 오른쪽으로 만약에 2m/s가 됐다고 쳐보자. 그럼 운동량이 얼마예요? 처음에 운동량은 마이너스 8. 왼쪽은. 오른쪽은 플러스 4. 그치? 그러면 나중에 처음 거 빼면 얼마가 되겠어? 플러스 4에서 마이너스 8을 빼면 플러스로 바뀌면서 플러스 12가 돼야 되는데. 그치? 또 이거를 그냥 마이너스 8로 빼버리니까 이게 얼마가 되냐? 마이너스 그냥 4가 나와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또 이런 계산 방법이 이거 어떻게 어렵지?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안경 표시를 해줘요. 안경 표시. 그래서 이건 나중에 운동량, 이건 처음에 운동량인데 이 동그라미 안에다가 플러스나 마이너스 부호를 그대로 다 넣어주는 거예요. 잘못하다가 마이너스로 되면서 마이너스를 빼면 플러스로 변해야 되는데 까먹을까봐 내가 그냥 그려드린 겁니다. 프린트에다가. 이게 되나요? 이렇게 하니까 실수가 적어지더라고 학생들이. 처음에는 하는 대로 했는데 답이 안 나와 이게. 이게 무조건 빼는 줄 알고 아니야. 운동량 자체가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어서 여기 안에 부호 그대로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빼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혹은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알겠지? 이 개념을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안경 그림 그려준 겁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이제?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처음에 운동량과 나중에 운동량을 이 그대로 불러가지고요. 처음에 운동량이 플러스 8이에요. 나중에 운동량이 마이너스 6입니다. 마이너스 6에서 플러스 8을 빼주면 마이너스 14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이럴 때 운동량의 변화가 생기는 방향이 있는데요. 운동량이 왼쪽으로 마이너스로 표시가 되는 거에는 왼쪽으로 힘을 받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얘는. 근데 만약에 오른쪽으로 가다가 2kg이 4m/s로 가다가 이제는 3m/s로 튀어나왔다. 나중에 운동량은 플러스 6이지요. 그치? 처음에 운동량은 마이너스 8이죠. 플러스 14가 되는데요. 이거는 오른쪽으로 14, 오른쪽으로 어떤 힘을 받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운동량의 부호가 무슨 뜻이냐면은 움직이는 방향. 근데 운동량이 변할 때가 있어요. 움직임이 변하는 건 힘을 받기 때문인데요. 힘의 방향을 말해줍니다. 운동량의 변화량은 크기도 중요하지만 운동량의 변화량의 방향 플러스 마이너스는 힘의 방향을 얘기해 줍니다. 얘들은.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면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좀 지워버릴까요? 필요 없는 거 지우고. 자, 정리 한번 해봅시다. 이 운동량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게 짧은 시간 동안에 충돌이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물체가 충돌한 다음에 자동차가 충돌한 다음에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밀고 나갈까? 튀어나올까? 멈출까? 막 골치 아파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어떤 이제 이 물체가 충돌하는 순간에 다음 모습을 예측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단어를 배우는 건데 이걸 배우게 되면은 이제 이거 재밌어져요. 이 물리가 자신의 운동의 3법칙을 이해했을 때 재밌어요. 운동의 3법칙을 모르면 3법칙도 또 복습을 해야 됩니다. A가 B한테 물체가 충돌할 때 물체가 벽에 힘을 주지만 벽이 물체에 똑같은 힘을 주는 거죠.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잖아. 그렇죠? 이 개념을 꼭 이제 기억을 해야지만 이 단원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어려울 때는 운동의 3법칙 중에서 저거 내가 탁자 위에다가 물체 올려놓고서 막 힘의 평형 따지는 거 있거든. 그림을 자꾸 보세요. 그 그림을 알겠지? 그게 물리를 잘하는 거기에 비밀이 들어있어요. 물리는 힘과 운동의 관계를 역학이라고 부르는데 역학을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가 거기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많은 얘기를 해드려도 우리 학생들이 아직은 그 중요성을 모르는데 혹시 만약에 어려운 게 있다면 3법칙도 또 공부를 해보세요. 알겠지? 이 단어는 3법칙으로 이루어진 이 단원입니다. 이 단원 자체가. 물론 2법칙도 있는데 대부분은 3법칙으로만 이제 앞으로 배우게 돼 있어요. 물리가. 자, 그럼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물체가 관성 때문에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정도를 운동량이라는 새로운 값을 만들어 버렸다. 자, 두 번째. 자, 근데 운동량이 변한다는 거에 의미를 볼까요? 운동량이 변한다는 거는 얘는 m 곱하기 요거는 v-v5를 다른 말로는 속도 변화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 속도가 변한다는 거는 무슨 힘을 받는다? 알짜 힘이 있다 없다? 알짜 힘이 0이 아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알짜 힘이 있으니까 운동량이 이제 변하는 거죠. 어이구, 부러졌네. 너무 힘을 줬나 봐. 요즘에 힘 조절이 안 되네. 자, 그래서 물체가 알짜 힘을 받게 되면은 이 물체는 이제 운동의 변화가 생기면서요. 이제 이 질량은 잘 변하지 않으니까 속도가 변할 것이다. 속도가 변한다는 거는 이제 어떤 알짜 힘이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 봅시다. 여기까지 했으면 세 번째. 그러면은 운동량과 힘과의 관계 드디어. 운동량과 힘과의 관계고요. 그렇죠? 이거 참 쓰기 어려워. 시간이 계속 힘이 변해버리니까. 그래서 3번 운동량과 힘은 과연 무슨 관계가 있을까? 여기서 이제 운동량의 변화를 주는 힘은 알짜 힘이에요. 그래서 알짜 힘과 운동량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한번 식으로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프린트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쪽으로. 자, 프린트 이쪽을 봤으면 이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근데 저 네? 체 내부 에너지 그거 말하는데. 미안해. 잘못 썼어. 여기, 미안해요. 이걸 줘야 되는데, 이거 반대 이상한 걸 줬어. 미안.
이거 나중에 필요한 건데. 이게 앞반이랑 진도가 달라가지고 다른 미안해. 이거 봐봐. 한 칸, 두 칸 이해되죠? 그쵸? 우리 이거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볼까? 자, 2kg이 3m/s로 오른쪽으로 가다가 벽에 부딪혀서 2m/s 튀어나왔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 운동량의 변화를 계산할 수 있어요. 일족의 예제. 자, 그러면 오른쪽 충돌하기 전에 운동량은 플러스 6입니다. 이해되나요? 충돌한 후에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4지요. 마이너스 4에서 플러스 6을 빼주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10이 정답이 돼야 됩니다. 알겠지? 이게 계산이 안 되면은 이 단어는 끝장납니다. 울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이쪽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자, 새로운 걸 좀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선생님, 들어온 사람이 있어. 월급이 1억이야. 대박, 씨. 자, 앞으로 장래 희망. 월급 얼마 정도 받고 싶어요? 물론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내 현실적으로 얼마 정도 받았으면 좋겠다. 희망. 100억? 얼마? 얼마? 모르겠어요. 아직 생각 안 해봤어요? 얼마? 신입사원 때 아니면 신입이든 뭐든 간에 이게 좀. 그래도 한 350 정도는 받아. 그렇지, 처음부터 그래. 그래. 그래야지 뭐 이제 뭐 밥도 먹고 라면도 끓여 먹고 뭐 단무지도 사 먹고 스테이크도 좀 쓸고 가끔 이렇게 뭐 대게도 좀 먹고. 보통 이제 신입사원들이 한 그 정도는 받을 것 같아요. 250에서 300 정도 시작을 해서 평균적으로 뭐 대기업 정도 갈 때는 연봉으로 따지면 한 7천 정도 되는 것 같고 상여금까지. 근데 연수가 지나가면 점점 많아지지 이제. 근데 견디기가 힘들겠지만 아무튼 근데 어떤 사람이 한 달 월급이 1억이야. 그래서 너 좀 번다? 이리 와봐. 술 한잔 먹자. 네가 술값 내? 그랬더니 돈이 없대. 무슨 이런 거지 같은 경우가 다 있어. 왜? 나보다 많이 버는데 왜 없어? 취직을 못했대. 에? 무슨 소리지? 자, 봐봐. 월급은 많은데 취직이 안 됐어. 월급의 의미가 있겠어, 이게? 아니요. 없잖아. 그치? 봐봐. 힘이라고 보자, 힘. 힘이라고 하는 게 내가 1만 뉴턴의 힘으로 얘를 갖다가 때려서 부술 거거든? 그런데 힘은 큰데 힘을 주는 시간이 0이야. 월급은 많은데 일하진 않아. 돈을 못 벌겠지. 아무리 큰 힘이 있더라도 내가 얘한테 주는 우리 여태까지 몇 미터 잡아당기기 이런 계산했잖아.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근데 시간도 중요한 거예요. 힘이 만약에 내가 100뉴턴의 힘으로 1초라는 힘을 주는 거랑 1000뉴턴의 힘으로 0.1초라는 힘을 주는 거랑 이게 같을까 다를까? 뭐 이게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단순하게 물체 운동에 영향을 주는 거는 힘도 중요한데 시간이란 개념도 좀 중요한 게 작용을 해요. 시간이. 그래서 얼마의 힘으로 얼마의 시간을 줄 거냐. 그래서 두 가지 한꺼번에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운동량과 힘의 관계 중에서요. 만약에 어떤 물체가 이제 받는 충돌할 때 서로 힘을 주고 받을 때도 있거든. 뭐 일정한 힘을 줄 때도 있어요. F라는 힘으로 시간 동안에 쭉 줬어 이렇게. 이거는 F에다가 시간을 곱했다. 면적을 말하는 거죠. 면적. 그 만약에 어떤 충돌하는 순간에 힘의 크기가 변할 때도 있어요. 이렇게. 이 면적. 요거 면적. 이 면적을 구하는 방법은 대부분은 가장 높은 거랑 낮은 거 중에 중간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면은 요거랑 면적이 거의 같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평균 힘으로 계산해줘요. 평균 힘 곱하기 요 시간 곱해주면 요 곡선의 모양이 노란색 면적이랑 거의 같은 크기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FT 그래프가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F가 뭐 이렇게 변했다. 그러면은 아래쪽의 면적, 요거를 FT. 그러니까 이제 이 물리에서 곱하는 거 항상 면적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수학처럼 무조건 곱해주면 안 됩니다. 얘네들은. 그래서 물리에서는 곱하기는 면적을 표시해줘요. 정리 한번 해볼까요?
운동량의 변화량이 뭐랑 관계가 있냐? 그렇죠? 우리 한번 식으로 한번 적어드립니다. 자,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F 곱하기 T는, 자, F는 얘들아 우리 질량 곱하기 어떤 가속도를 한번 적어봅시다. 질량 곱하기 가속도의 곱으로 표시할 수 있고요. 이 가속도라고 하는 거는 A는 시간분의 V-V0가 되기 때문에, 그쵸? 잠깐만. 이게 바닥에 떨어지면 청소 좀 해가면서. 큰일 났어. 바지 묻으니까 안 지워지더라고, 빨아도. 오, 혼날 뻔했어, 이거 한테. 자, 얘들아, 이거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이거? 그치? A는 T분의 V-V0 아닙니까, 이렇게? 그치? 그래가지고 A 대신에 M 곱하기 T분의 V-V5 곱하기 T를 해주게 되면 뭐가 되겠어요? MV-MV5가 됩니다. 뭐가 되는 거예요? 운동량의 변화량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힘에다가 시간을 곱해버리면 결론적으로 뭐가 되는 거냐? 자, 다시 보자. 이 운동량의 변화가 왜 생기냐면은 이 물체가 어떤 알짜 힘 곱하기 시간의 곱만큼 운동량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힘이라고 하는 건 월급이라고 치고 이거 일한 시간이라고 쳐보자. 어떤 애가 이렇게 힘에다가 운동량을 저금을 했다고 쳐보자. 1,000만 원을 모았는데 100만 원으로 10개월을 모을 수도 있고 10만 원으로 100개월을 모을 수도 있고요. 50만 원으로 20개월을 모을 수 있는데 물리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이게. 그렇죠? 곱한 값이 같으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어떤 힘으로 시간의 곱만 같다면 이거를 충격량이라고 부르는데요. 정리한번 해드릴게요. 자, 프린트 해볼까? 충격량 I는 이게 충격량이야. 충격량. 충격량은 F 곱하기 T. 이거 알짜 힘입니다. 충격력이라고 불러요. 충격력. 충격력. 그때 어떤 사람들이 량과 력을 또 혼동을 해라. 량. 저금한 돈이야. 저금한 돈. 력. 월급이야. 월급. T는 일한 시간. 개월수. 시간. 그쵸? 이름이 뭐가 되냐? 운동량의 변화량. MV-MV5로 표시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정리되나요? 그쵸?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물체가 충돌하더라도 운동량과 운동량의 변화량과 FT 새로운 걸 배웠어요. 자, I는 I 충격량, 량은 F 충격력, 력은 힘이죠. 량과 다르지. 이 충격량을 구하라 그러는데 력을 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틀리고 력을 구하라 그러는데 량을 구하는 경우도 틀립니다. 단어를 좀 알아야 돼요. 늘 걸린 시간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우리가 이제 배운 요거입니다. 그럼 잠깐. 자, 요거는 FT 그래프의 면적인 거를 좀 기억해 둬보세요. 이게 이제 1번식인데 2번. 그러면은 충격량을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합니까? 그렇지. 어떤 물체가 주고받을 때 힘이 안 보여. 우리한테는 이게 힘이라는 게 안 보여. 하지만 질량과 속도를 알 수 있게 돼 있는데요. 그렇죠? 충돌하기 전에 운동량에서 충돌한 후에 운동량에서 충돌하기 전에 운동량을 빼줍니다. 운동량의 변화량을 계산해주면 그게 충격량이라는 값이 돼요. 그렇지? 힘을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그 힘, 이 평균적인 충격력, 이건 어떻게 구하냐? 얘는 충격량을 걸린 시간으로 나눠버리세요. 양변을 다 T로. 또는 운동량의 변화량을 걸린 시간으로 나눠버립니다. 이해되니? 그러면은 힘을 구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잠깐만. 그러면은 요 놈을 다시 한번 그래프로 표시해 볼게요. 어떤 녀석이 운동량이야. 어떤 녀석이 시간이 나와 있어요. 운동이 이렇게 변했네? 예를 들어서 뭐 2초 동안에 운동량이 뭐 10kg m/s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걸린 시간은 2초지요. 그치? T. 운동량의 변화량. 그걸 다른 말로 기울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PT 그래프에서 2분의 운동량의 변화량 계산해 주게 되면 얼마가 되냐? 5가 되죠. 이런 경우는 5N의 힘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시 운동량의 변화량을 걸린 시간으로 나눠버리면
평균적인 힘을 구할 수 있게 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은 잠깐만 보자. 2kg의 물체가 있어. 그런데 2초 후가 됐더니만 이 녀석이 이걸 질량으로 나누면 속도가 되거든. 5m/s. 여기까지 되나요? 그래서 처음 속도는 0이었는데 나중엔 5m/s가 됐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다 이 운동의 법칙 넣어보자. 질량 2kg 곱하기 가속도. 걸린 시간 2초 동안에 낮은 속도 5에서 처음 2를 빼주면 속도 변화는 5가 되니까 이거 2.5가 되죠. 그래서 5N 계산할 수 있게 되는데, 그렇죠? 이 과정에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운동의 법칙을 대입해서 그 다음에 시간에다가 뭐 이렇게 가속도를 곱한다든지 해서 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없을까? 있다 이런 얘기죠. 그치? 알짜 힘을 받아서 운동량이 바뀌었을 때에는 운동량의 변화량을 걸린 시간으로 나눠버리면 됩니다. 그쵸? 그치? 잠깐 볼까요? 그럼 뭐가 되겠냐? 이러면 T분의 MV-MV5가 될 것이고 M 곱하기 T분의 V-V5가 되니까 이러면 M 곱하기 A 값이 돼버릴 것이다. 그쵸? 그래서 T분의 운동량의 변화량, 다른 말로는 단위 시간 동안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힘이라고 부르는 거죠. 물리적으로. 자, 얘들아, 우리 만약에 10m 움직이는데 2초의 시간이 걸렸다고 쳐봐. 5m/s 이런 식으로 배웠죠. 우리 첫 시간에. 이걸 뭐라고 표시한다 그랬어요? 단위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의 변화량. 그렇죠. 밑에 나눠주는 값 시간으로 나눴을 때 이동한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면 단위 시간 동안에 뭐뭐뭐 이런 것처럼 운동량을 시간으로 나누면 우리말로는 뭐가 되냐면은 단위 시간당 운동량의 변화량. 자, 이거를 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물리에서. 그럼 여태까지 잠깐만. 선생님, 우리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안 배웠는데요. 그때는 우리 학생들이 운동량 개념이 없어서 그냥 물체 운동의 변화를 주는 원인이라고 배웠던 것이고, 지금 이제 운동량을 배웠기 때문에 정확하게 힘의 정의는 뭐냐면은 물리로 단위 시간당 운동량의 변화량을 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힘이라고 하는 거를 다른 말로는 충격력이라고도 하지만 여태까지는 이제 힘이라고도 불렀죠. 힘 이렇게. 또 다른 말로는 단위 시간당 운동량의 변화량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F라는 뜻이 힘 또는 충격력. 그렇죠? 충돌할 때 주는 힘도 충격력이지만 줄을 통해서 잡아당기는 것도 모두 충격력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 질량이 2kg 물체에 10N의 힘으로 5초 동안 작용하면 낮은 속도 V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F분의 M을 한번 해볼까요? 일단 여태까지 배운 거 1번 알짜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의 곱이 되기 때문에요. 자, 알짜 힘이 얼마냐? 10이다. 질량 2 곱하기 가속도는 얼마가 되니? 가속도 얼마가 되니? 5가 되겠죠. 그렇지? 그러면은 2번 단계 V는 VO 더하기 AT가 될 테니까 나중 속도는 얼마가 되냐? 모르겠다. 하지만 처음 속도는 0, 가속도는 5 곱하기 걸린 시간은 5초, 나속도는 25m/s가 될 것이다. 이해되니 이렇게? 그렇죠. 그럼 우리 운동량 충격을 부여볼까 이렇게?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이고 힘 곱하기 시간의 곱이니까 자, 운동량의 변화 질량 곱하기 V-VO 제곱가 되고 힘이 얼마니? 10 곱하기 5 50이네. 질량은 2네. 나속도는 25. 일단 식을 간결히 만들 수 있게 되죠. 그렇죠? 왜? 이 안에는 운동의 법칙을 넣어놨기 때문에 이 식이 운동의 법칙을 넣어놔서 미리 계산해 놓은 값이기 때문에 운동의 법칙에 우리는 F의 과정을 생략할 수 있게 되어버립니다. 이 식을 써버리게 되면. 그래서 물론 여태까지 배운 걸로 써도 되는데 연습 삼아서 가능하면 지금부터는 이 F는 MA를 넣어놓은 거야. 이 식이 다른 식은 아니에요. 그 식을 단지 좀 쉽게 빨리 계산할 수 있도록 만든 식이기 때문에 선생님 저는 이 식 외우기 싫은데요. 그러면 그냥 써도 돼요. F는 MA로. 단지 조금씩 과정이 좀 많이 필요해. 시간도 넣어야 되고 공식을 이것저것 넣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긴 하지만 물리 공식을 가장 작은 걸로 많은 걸 풀고 싶습니다. 그럴 때는 이 식을 외우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걸 계산해 줘야 돼요. 그럴 때는. 그런 그 정도 각오를 해야 돼. 잠깐 볼게.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 물리적으로 힘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표시할 거냐? 그렇죠. 알짜 힘은 다른 말로는 알짜 힘을 충격력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그냥 주는 힘은 속도가 안 변하잖아? 운동량이 안 변하잖아? 그럴 때는 이게 충격력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충격력, R자 힘을 다른 말로 충격력. 그렇죠? 또는 R자 힘. 그렇죠? 또는 단위 시간당 운동량의 변화량. 여러 가지로 표시할 수 있어요. 알겠죠? F라는 값을. 단 R자 힘인 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이제? 그래서 이 운동량이 변하는 이유는 R자 힘을 받기 때문인데요. 이 R자 힘을 받으면, 자, 우리 정리 한번 해봅시다. 충격량. 그쵸? 이거는, 이게 면적은, 이제, 이게, 충격량. 이거 F는 충격력. 그쵸? 이거는 운동량의 변화량. 이해되냐, 여기까지? 그치? 정리 한번 해볼게. 자, 힘을 구하는 법. 힘은 다른 말로, 충격력 또는, R자 힘이라고 부르는 값인데요. 얘는 알고 보니까 단위 시간당 운동량의 변화량. 운동량 변화량을 시간으로 나눠버리세요. 예를 들어서 질량이 4kg인 녀석이 여기 만약에 나중에 정지했었어 이렇게. 근데 나중에 운동량 10m/s가 됐어 이렇게. 어머나. 그럼 선생님 이게 충격량이 얼마입니까? 낸들 아니 충격량?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 충격량. 운동량의 변화량. 4 곱하기 10은 40에서 빼주면 40이네 40. 그렇죠. 이건 40. 그 충격량은 40. 걸린 시간이 얼마입니까? 예를 들어 5초다. 나눠주면 힘의 크기는 8뉴턴. 이렇게 이제 구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운동의 법칙을 쓰지 않고 빨리 속도, 운체 운동을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얼마 힘을 받았는지 또는 이런 운동량을 변하려면 얼마의 시간을 줘. 여러 가지로 계산할 수 있어요. 시간이 필요한다든지 힘이 필요하다든지 여러 가지 공식으로. 자, 그래서 여기 들어있는 게 단어부터 외우자. I는 충격량이에요? 충격력이에요? 충격량. 량입니다. 그래서 충격량을 구하라 그러는데 력을 구하면 안 됩니다. 충격력을 구하려면 충격량을 시간으로 나눠버려야 됩니다. 그쵸? 요거만 주의해 주세요. 이 단어가 력과 량이 문제 읽을 때 정말 헷갈리거든. 이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는 선생님 하라는 대로 풀었는데요. 그럴 때 대부분은 량과 력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선배님들이. 자, 두 번째 볼까요, 이제? 그러면은 필요, 불필요한 내용들을 좀 지어가면서 쭉 없애버리게 되면은, 아, 그렇구나. 자, 여기서 이제 이 면적도 한번 계산해 봤고요. 그럼 선생님, 만약에 말이야, 얘들아, 만약에 우리 경우식을 따져볼까요? 이거 공식을 외워가지고, 이거만 외우면 돼요, 공식은. 이걸 외우면 되는데, 만약에 I가 일정하다. 그러면은 F 곱하기 T 값이 일정하다는 얘기지 FT가 일정한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거는 T가 엄청 커. 그러면 F는 좀 작을 것이고, 그렇죠? 어떤 거는 F가 엄청 크면 T는 작을 수도 있습니다. 얘네들은, 그렇죠? 그래서 충격량이 같다는 얘기는 F 곱하기 T가 같다는 얘기지, 그렇죠? 이게 F가 크다, T가 크다, 말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네 번째 단계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제 충돌 시간, 시간과 힘, 이 관계. 자, 다시 이거 프린트 이쪽에 보면은 다시 거기다 같은 내용을 넣어놨습니다. 이쪽 내용 다시 보세요. 자, 어떤 물체가 같은 충격량을 받더라도 어떤 시간에 따라서 시간이 길어지면은 F가 작을 수도 있고요. 시간이 작으면은 대신 큰 힘을 줘야 됩니다.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중력 때문에 움직이는 물체들 보자. 랄라. 자, 질량이 M인 접시를 높이 H에서 떨어뜨릴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물체는 지구가 잡아당기는 R자 힘, 이 중력 때문에 가속도가 생겨요. 이 물체는. 그리고 질량에 관계없이 가속도는 똑같이 뒤로 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그러면 지면에 닿기 직전의 속도, 가속도도 같고 떨어진 높이도 H도 같다. 가속도도 같고 떨어진 높이도 같다. 그렇죠? 그러면은 얘는 지면에 닿은 속도 V는 모두 같게 됩니다. 이해돼요, 여기까지? 그렇지. 그래서 이 바닥에 닿기 전에 운동량이 MV. 그런데 하나는 단단한 시멘트 바닥, 단단한 바닥에 떨어지죠. 여기는 좀 방석, 밀고 들어가면서 여기는 방석 위에 떨어진다고 쳐보자. 침대 위에나. 우리 접시를 이 정도 높이 떨어뜨려봐. 그러면 깨지기가 쉬운데
침대에다 떨어뜨려봐. 좀 덜 깨집니다. 이런 경우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요걸 이제 설명할 거야. 알았죠? 그래서 똑같은 물체가 똑같은 운동량을 가지고 다른 녀석이랑 충돌할 때 어떻게 하면 안 깨질 수 있을까? 이런 얘기. 자동차가 가다가 다른 거랑 부딪혔어. 어떻게 하면 좀 덜 다칠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물체가 충돌할 때 힘을 많이 받으면 가속도가 많이 생겨서 사람이 관성 때문에 유리창에 부딪힌다든지 받는 힘이 크면 가속도가 크면 큰 손상을 입어요. 사람이. 가속도가 작으면 견딜만해. 너무 크면 막 허리 아프고 막 관성 때문에 목도 부러지고 막 난리가 납니다. 얘네들이 관성 때문에. 그래서 자, 이 물체가 이제 MV라는 운동량을 가지고 바닥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얘도 MV라는 운동량으로 바닥에 부딪힙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이 바닥에 부딪힌 다음에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나중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나중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그렇죠? 운동량의 변화량을 계산 한번 해봤어요. 운동량의 변화량은 이 시멘트 바닥에 떨어질 때랑 방석에 떨어질 때랑 모두 같습니다. 기체 읽지 마. 이상해. 알았지? 자, 그러면 두 번째 볼게. MV도 같고 질량도 같아. 그래서 처음에는 MV9, 나중에는 0. 처음에는 MV5, 나중에는 0.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은 같습니다. 그러면 충격량 누가 같을까요? 얘도 모두 같아요.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인데 말이야. 그치? 충격이 같겠죠. 세 번째. 그런데 그 운동량이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걸린 시간, 이걸 이제 충돌 시간 또는 접촉 시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충돌 시간 또는 접촉 시간, 충돌을 받으면서 접촉 시간이라고 얘기하는데 시간이 누가 될 거예요? 딱딱할 때는 그 순간적으로 0이 될 때까지 순간적으로 딱 멈추는데 방석은 쑥 들어가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죠. 이게. 그래서 이 시간이 좀 달라집니다. 이에 대해 무슨 말인지? 보자. 그럼 시간이 크다면 힘은 어떻게 될까? 더 작아지겠죠. 예를 들어. 그래서 평균적인 힘, 바닥으로부터 이 접시가 바닥으로부터 받는 평균적인 힘은 얘는 대신 클 것이고 얘는 좀 작을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힘 곱하기 시간의 곱이 충격량인데요. 힘 곱하기 요 시간의 곱이 같다고 쳐도 시간에 따라서 힘의 크기는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볼게요. 다시 같은 충격량인데 시간이 길다면 힘은 작아지는 겁니다. 같은 충격량인데 시간이 짧다면 더 큰 힘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물체들이 움직이는 거를 그래프로 한번 표시 한번 해볼게요. 그래프로. 그래서 충돌할 때에는 어떤 모양의 그래프가 나오냐면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나오거든. 그래서 이 그래프를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자, 프린트 이쪽에 있으니까 잘 보세요. 거기에. 자, 그래서 만약에 말이야 하나를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서 하나를 이렇게 그려봤어요. 얘가 받는 힘의 크기를 짧은 시간 동안 받는 거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FT 그래프 해가지고 짧게 이렇게 한번 그려봤어요. 내가 FT. 그렇죠? 여기까지 되나요? 그렇죠. 여기 FT가 면적. 그렇죠? 이 시멘트. 자, 그럼 두 번째 볼까요? 만약에 방석이 시멘트가 부딪히는데 시간보다 한 2배 정도 길다고 쳐보자. 이거 2배 정도 시간. 그러면은 밑면이 넓어지면 높이는 더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면적이 같아져야 돼. 그렇지요.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FT의 면적은 같지만 자 T가 길어지면 높이는 더 낮아지겠죠. 그래서 평균적인 힘의 크기가 훨씬 줄어들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닥에 시멘트 바닥에 떨어진 거는 가다가 힘이 쭉 하다가 어느 순간 깨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얘는 그 힘까지 안 되니까 그냥 안 깰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좀 복잡하긴 했는데 단순하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같은 충격량을 받더라도 긴 시간 동안 받으면
작은 힘으로도 변화를 줄 수 있고요. 짧은 시간 동안에 변화를 주려면 대신 힘은 큰 힘을 줘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니? 그렇죠. 그래서 어떤 물체가 충돌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우리가 장력을 통해서 잡아당기거나 중력이 물체를 잡아당기거나 그렇죠. 만약에 선생님 어떤 물체가 중력가속도 g는요 10m/s 제곱이거든요. 근데 질량 2kg의 물체가 있거든요. 지구가 20N의 힘으로 만약에 3초 동안 잡아당기면 속력 V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머리 쓰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얘는 1번 V5는 0이야. 나중속도 V는 알고 싶어. 그러면 이 A의 S는 V의 제곱 마이너스 V5의 제곱인데 여기다 이제 시간을 넣어야 되는데 시간 안 넣었죠? 그치? 이동거리 없잖아. 몰라. 가서도 알아. 처음 속도 0인 거 알아. 이것도 몰라. 두 개 몰라. 어떻게 물까 이거? 못 풉니다 이 사람이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을 해요 이게. 그러면은 아하 등가속도 1번 공식 V는 V5 더하기 AT 속도가 0이니까 가속도 10 곱하기 걸린 시간 얼마니? 3초. 그럼 나중에 30이 되겠구나. 그쵸? 이때는 두 번째. 그런데 웬만한 거는 이 식을 다 그냥 여기에다가 운동의 법칙까지 넣는 식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이게 이 식이야 이게. 그치? 그래서 지구가 20N의 힘으로 얼마 잡아당겼다? 3초죠? 그치? 충격량 얼마다? F 곱하기 T는 운동량의 변화야. 이거 얼마야? 20 곱하기 3은 60 아니니까 60. 그치? 질량 얼마? 2 곱하기 V 마이너스 0이니까 V는 30. 암산으로 될 수 있지. 이런 경우. 물론 얘도 암산이 되지만 그래서 어정쩡하게 물리 문제가 뭐로 풀어질지 모르겠다. 그럴 때는 기본적으로 여태까지 배웠던 운동의 법칙과 그 다음에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모두 세려놓은 식이 있어요. 그 식이 이 식이야. 그래서 이제 이 운동의 법칙도 뭐 재밌긴 하지만 이제 이거를 이해하게 되면은 앞으로 이게 편해집니다. 계산하기가 우리 학생들이. 그래서 나중에 속도 계산이라든지 하는 건 좀 편한데요. 단지 이동한 거리를 할 때는 VT 그래프를 그래서 면적을 구하거나 이걸 써야지 이동 거리를 알 수 있겠죠. 이동한 거리는 표시가 안 돼 있어. 시간으로만 표시된 식이 있다 보니까 이동한 거리를 구할 때는 또 다시 이제 다시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써야 되는 그런 불편한 점은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물체의 운동을 예측한다. 그 중간에 움직인 걸 중요한 게 아니라 부딪힌 다음에 얼만큼 속도가 되겠니? 이거 할 때는 이게 많이 유용합니다. 이게. 많은 식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그래서 같은 충격량을 받더라도, 그렇죠? 같은 충격량을 받더라도 시간이 다르면 다른 말로는 접촉 시간, 충돌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작은 힘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거를 충돌 시간과 힘의 관계 정리 한번 해볼까요? 시간이 길수록 힘의 크기는 작아지는구나. 그치? 그래서 자동차가 가다가 벽에 꽝 부딪혀. 근데 자동차가 스펀지에 부딪혀. 같은 속도로 가서 0이 되는 건 똑같은데 스펀지에 탁 부딪혀서 속도가 0이 될 때 누가 시간이 길게 걸리겠어요? 힘을 받는 시간은 스펀지가 됩니다. 그러면 힘의 크기는 더 작아지게 되고 이 사람이 작은 힘을 받으니까 관성 때문에 튀어나가려는 가속도가 작아지니까 견딜 수 있게 되는 거죠. 덜 다치는 거지. 그쵸? 그래서 웬만한 속도로 부딪히면 이게 견딜 수 있는데 너무 빠르면 팍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에어백도 터지고 난리가 나 자동차가 이때. 그래서 자동차들이 어떻게 하면 손상을 덜 받을까? 자동차가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그래서 자동차 앞쪽이나 뒤쪽에 범퍼라는 게 붙어 있는데 범퍼 안에는 대부분 스티로폼이 들어가 있어요. 벤츠부터 시작해서 람보르기니 다 필요 없어. 모든 차는 다 스펀지가 들어있어. 스타이로폼. 스타이로폼이 힘을 받으면서 어떻게 돼요? 힘을 계속 받으면서 모양이 점점 찌그러지기 시작을 합니다. 즉 충돌 시간을 어떻게 해준다? 늘려줍니다. 이게. 그래서 딱딱한 쇠가 부딪히게 되면 순간적으로 빡 멈추는데 스타이로폼은 쑥 들어가면서 계속 이게 우리 다른 말로는 충격 흡수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렇죠? 물리적으로 어떻게 된다? 충돌 시간을 증가시켜서 충격력을 감소시켜줍니다. 우리 이제 택배 아저씨들이 물건 딱 보낸 거 보니까 에어캡 뽁뽁이라고 부르거든. 뽁뽁이로 싸놨어. 그렇죠? 이게 그냥 상자 안에서 덜컹거리다가 떨어지게 되면 깨지기 쉽지만 뽁뽁이는 거기 공기의 탄성 때문에 시간이 늘려지죠. 이렇게. 그래서 덜 깨지게 되고 높이 뛰기 선수가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멀리 뛰기 선수가 탁 떨어질 때
대부분 어떻게 떨어지냐면은 올림픽 우리 학생들이 뭐 관심인지 모르겠는데요. 자, 멀리뛰기 선수가 팍 점프를 해. 떨어질 때 충격을 받을까봐 무릎을 구부리면서 이렇게 같이 딱 쓰면은 뭔가 무리가 가거든요. 뼈 사이에. 그래서 충격을 탁 주면서 이렇게 쓰러지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 발보다 미끄러지면서 이렇게 앞쪽으로 기록을 넓혀야 되니까 대부분은 쓰러져. 난 이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어. 그게 아니라 몸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이 안전모라는 게 있거든. 안전모. 그래서 이거 뭐 떨어지면은 거기 안에 이제 스프링 고무줄기처럼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는데 걔들이 볼트가 탁 떨어지는 것보다 이게 쓱 눈은 안 보이지만 이게 싹 탄성을 가지고 있어서 시간을 늘려주는 장치죠. 자동 권투 장갑도 그런 거고 투수가 공을 싹 던진단 말이야. 포수가 잡을 때 그냥 잡는 것보다는 뒤로 빼면서 잡아요. 왜? 시간을 늘려주는 겁니다. 그럼 뭐가 잘 줄어든다? 충격력이 줄어드는 거죠. 내가 공한테 주는 힘이 적어지면 공도 나한테 적은 힘을 주니까 덜 아프려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충격 같은 운동량의 변화를 주더라도 힘의 크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시간을 늘려주는 거예요. 시간을.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저 합기도 유도 배웠어? 유도 배웠어? 태권도는 아, 이거 유도 배워야 돼. 태권도는 그거 없어. 이거 태권도는 그냥 뭐 맞고 치는 거잖아. 근데 유도가 일본 운동이라는데 유도 괜찮은 운동이다 이게. 왜냐면 내 보호를 할 수 있어. 유도는. 태권도는 솔직히 격투기야. 상대방의 손상을 주기 위해. 물론 우리는 호신술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상대방의 충격을 줘가지고 나를 보호를 하는 것이고 유도는 말 그대로 나를 보호하는 거야. 처음에 들어가면 유도가 태권도는 뭐부터 가르쳐? 품새부터 가르쳐. 그치? 어떻게 세게 때리냐? 팍팍 이렇게. 근데 유도는 가면은 쓰러지는 법을 가르쳐요. 한 달 동안. 낙법을 가르쳐. 여기다 매트 세워놓고서 야 뛰어. 그럼 한 달 동안 가가지고 공중에서 붕 떠서 매트를 건너가지고 떨어지는데 그냥 빡 잡으면 지가 아파. 지가 생각해도. 근데 이제 요령이 생기는 거지. 굴러. 이렇게. 그러면 같은 운동량의 변화가 생기는데 굴리니까 시간이 점점 길어지게 되고 덜 아프거든. 이거를 몸으로 깨우치게 되는 게 한 달 걸려요. 그러면 유도를 배운 애들은 누가 팍 쓰러지면 잘 안 다쳐. 굴러 이게. 낙법이라 그러거든. 낙법 이렇게. 그래서 안 다치는 거지. 그 다음에 태권도를 배워야 되는데 우리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은 일본 무술이다 보니까 태권도 위주로 해서 남을 손상을 주지만 다치는 거는 피하면 돼, 막으면 돼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낙법 개념이 없어요. 태권도에는. 그렇지 않아? 그래서 원래 난 유도도 좋아합니다. 얘네들이 어떤 의미로 좋아하냐면은 보통 우리 딸이 저번에 집에서 넘어졌는데 아프대. 그래서 어디 만져봤는데 이게 뼈가 골절되면 막 붓고 그러거든. 멀쩡해. 아프대. 이상하다. 2주일 있다가 또 아프대. 안 되겠다. 엑스레이 찍어 가보자. 왜서 그래. 그랬지만 뼈가 골절이 됐대. 근데 신기하게 어긋나지 않고 그대로 음악 붙어가지고 그냥 붙었대. 깁스도 안 했는데 이 뼈가 골절이 약간 삐져나면 골치 아프고 살아가면서 계속 나중에 뼈 깎아야 돼. 수술해서. 그럼 살이 계속 찢어져. 움직이면서. 평생 아픈 거. 너무 미안한 거야. 그래서 아프다 그래서 설마 얘가 쓰러지고 자기 동생이랑 놀다가 쓰러졌는데 부러졌을까 생각해봤는데 애기들은 몰라. 그 개념이 없어. 쓰러지면 무조건 뻗팅긴다 그래 이게. 그래서 다치는 거야. 그냥 굴르세요. 옷은 신경 쓰지 마. 옷은 엄마가 비싼 옷 사줘도 옷은 옷일 뿐이야. 내 몸이 중요해. 알겠지? 쓰러지면 어떡한다? 굴르세요. 머리 괜히 안 부딪히고 아침에 순간적으로 이 생각한다. 감고 나왔는데 흙 묻으면 귀찮겠지? 하지마. 머리는 보호해야 되니까 내비두고 굴르세요. 옷은 찢어져도 돼. 빨면 돼 옷은. 몸이 중요한 거야. 난 딸을 보면서 그 생각을 학생들한테 얘기를 많이 해. 일부러 굴르라는 얘기는 아니고 피치 못하게 쓰러져야 될 상황이라면 너무 뻗팅기지 마시고 약간 충격 시간을 늘려주세요. 그래야지 손상 부위가 좀 골절할 확률이 좀 적어지게 됩니다. 이해되나요?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 나면은
잠자던 사람들은 잘 안 다친대. 근데 눈 뜨고서 정신 멀쩡한 사람은 대부분 다칩니다. 교통사고 똑같은 사고를 당해도 툭을 잡은 사람과 교통사고를 지켜본 사람이 증상이 달라. 왜 그럴까요? 잠자는 사람은 그냥 힘 빼고서 그냥 하다가 그냥 하는데 교통사고를 본 사람은 긴장을 해. 힘을 주니까 근육이 굳어 딱딱하게. 그래서 그 순간 동안에 근육이 이렇게 힘을 뺐을 때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 힘을 오랜 시간 받아서 근육이나 이런 관절에 무리가 덜 가는데 잠자는 사람들은 아무 개념 없으니까 그냥 굴러가 다니다가 안 다치는 거고 그래서 교통사고 날 때 쳐다보는 사람이 더 많이 다쳐요. 확률적으로. 신기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단어가 뭐냐면 이거예요. 충돌할 때 충격력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자 반대로 볼까요? 충격력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빨리 부딪히면. 그렇죠. 시간을 짧게 주면 됩니다. 그래서 물렁물렁한 공들이 부딪혀가지고 똑같은 질량으로 똑같은 속도로 튀어나오더라도 딱딱한 쇠 공이 똑같은 질량으로 부딪혀 나오더라도 딱딱한 공들이 더 큰 힘을 받게 됩니다. 다른 말로는 단단하다, 물렁물렁하다는 좀 과거를 잘 쓰지 않는 용어거든. 이런 거를 접촉 시간이 길다, 짧다로 표시를 하게 되는데요. 같은 충격량을 받더라도 접촉 시간이 길수록 평균적인 힘은 작아진다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그렇죠? 자, 이게 정리가 됐으면 한 번 더 볼까요? 이제 얘들아, 한 번 더 보자. 만약에 말이야, 같은 힘으로 보다 큰 운동량의 변화를 주자. 보다 큰 충격력을 주는 방법이에요. 당연히 뭐를 증가시키면 돼요? 같은 힘으로. 운동량의 변화량을 크게, 충격량을 크게, 힘은 같은데 뭘 증가시키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골프 선수들이 공을 칠 때 때리는 게 아니라 때리고서 끝까지 밉니다. 이렇게. 이거 멋있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공을 붙여서 미는 시간을 증가시켜주는 거죠. 볼링공을 굴릴 때 똑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계속 밀죠. 그래서 내 손으로부터 이런 손으로 이렇게 계속 시간을 조금이라도 늘려주려고 이렇게. 어떻게? 내가 빠른 속도로 가면 더 많이 밀어줄 수가 있어. 공이 어차피 나보다 빨리 나가거든. 근데 내가 빨리 미끄러지면 많은 시간 동안 밀 수 있기 때문에 볼링을 세게 치는 방법은 빨리 걸어가면 돼요. 그러면서 떨을 때까지 쭉 밀어주게 되면 다른 사람보다 빨리 공을 밀 수 있게 되고 공이 너무 약하면은 핀 10개가 있는데 한두 개 부딪히면서 공의 경로가 좀 변해요. 이게. 그런데 빨리 가면은 조금 더 멀리까지 들어가서 변하기 때문에 운동량이 커서 스트라이크 확률이 높아집니다. 정확한 위치로 맞았을 때. 1번과 2번 핀 사이에 딱 들어가면 스트라이크가 되거든. 1번과 3번, 2번 사이로 정타로 맞으면 제일 끝에 게 남아. 골치 아파 이거. 핀 2개 남으면. 근데 1번과 2번 사이 한쪽은 왕창 무너지고 한쪽이 한두 개가 남으면 스페어 처리가 쉽거든. 여러분들. 그래서 완전 1번 핀에다가 오른쪽으로 비껴나가지고 좀 많이 때려요. 사람들이. 후비가 아무튼 이렇게 때리는데 같은 질량이라도 속도가 느린 놈들은 스트라이크 확률이 적어요. 그치? 방법은 내 걸음 자체. 어떤 사람들은 이것만 연습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야. 관건은 빨리 가가지고 쫙 이걸 늘려줘야 돼. 공이 빨리 나갈 때까지 시간을 쫙 하니까. 그래서 빠른 속도로 확 올라가서 그냥 빠바바박 하면서 그냥 막 이렇게 그 소리가 스트라이크 소리 나면 소리가 달라. 딱 하면서 막 그럼 사람이 소리 들으면서 와 본래 안 쳐갔구나. 그래서 무슨 운동을 해 그럼? 유도도 안 하고 뭐 태권도 합기도도 안 하고 뭐 수영도 안 하고 골프도 안 하고 뭐 볼링도 안 하고 축구도 안 하고 세상에 운동이 얼마나 많은데 뭐 운동하는 거 이거 봐 이러면 안 돼. 그리고 모르잖아. 무슨 운동? 볼링 해봤어. 어느 거? 볼링 해봤어. 볼링 그렇지. 언제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볼링 안 해봤지? 그냥 놀려고 해보니까. 그렇지 그런 거지. 이제 어떻게 경험상 얘기를 해준 거고 또 어떻게 했을까? 얘들아 우리 같은 탄환인데 안에 이 화재가 터지면서 쇳덩어리 총알을 밀고 나가요. 짧은 총이 있어. 우리 이거 한번 해볼까? 여기다가 알루미늄 호일로 이렇게 똑같은 걸 넣어놔 이렇게. 그래가지고
입술로 훅 부는 거야. 그래서 튀어나가게 하는 거야. 입술로 부는 거 여기. 그치? 힘의 크기는 같아. 근데 여기서 밀고 하는 동안의 시간은 좀 짧겠죠. 이거는 그보다는 좀 길겠지. 그치? 누가 충격량이 더 클까요? 요게 더 큽니다. 그러면은 운동량의 변화량은 누가 더 클까요? 요게 더 큽니다. 그치? 그럼 나중 나는 속도가 더 빨라지겠죠. 이런 경우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더 운동 효과를 증가시켜 줄 거냐. 그쵸? 충격을, 여기 힘을 줄이는 방법도 있지만, 이 정지되어 있던 물체를 더 빨리 멀리 보내기 위해서는, 힘도 중요하고, 당연히 힘이 중요하지만, 시간도 중요하다. 그쵸? 시간을 주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볼링공을 굴릴 때라든지, 골프채를 뭐 때린다든지요. 뭐, 이 짧은 총을 쓰는 것보다 포탄, 짧은 포탄 있고, 포실이 긴 포탄은 더 멀리까지 날아볼 수 있는 거죠. 얘들이. 시간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정리 한번 볼게요. 물체 운동량이 변한다는 거는 힘도 여태까지 힘을 많이 배웠는데 힘이 작용하는 시간 또한 중요하게 크게 작용을 하는데요. 그렇죠? F는 MA 배웠죠? 그렇죠? 그래서 시간 또한 이 물체 운동에는 시간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 충격량이라는 거 하는 거는 힘 곱하기 시간의 곱을 말하는 건데 이게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되고요.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을 때 시간에 따라서 받는 힘의 크기는 달라질 것이고 같은 힘이라고 하더라도 이 주는 힘의 시간이 길어지게 된다면 운동 효과를 더 많이 줄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되나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교재 어느 쪽까지 설명했냐면은 페이지 40쪽, 41쪽, 43쪽까지가 설명이 된 건데요. 그 다음에 우리가 40쪽에 넘어오게 나중에 보세요. 교재.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좀 몇 개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정리 한번 볼게요. 혹시 집에 가서 복습하실 때 자, 43쪽부터 시작을 했어요. 오늘 수업 내용은. 그래서 44쪽까지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40쪽으로 넘어왔습니다. 43, 44, 45, 그 다음에 40쪽. 집에서 복습하실 때, 책으로 복습할 때 아니라 지금 43에서부터 45쪽까지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40쪽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40쪽. 자, 그래서 우리가 배운 내용은 뭐냐면은 물체 운동량이다. 그쵸? 우리 뉴턴 아저씨도 좀 고민 많이 하지 않았겠어? 어떤 물체가 받아가지고 그 다음 모습을 어떻게 예측할 것인가. 그랬더니만 힘이라고 하는 걸 주고받아서 순간순간 어떤 속도 변화, 가속도가 생기는구나. 이 가속도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쭉 배우다 보니까 시간 또한 중요하구나 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운동량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 걸 배운 내용이고요. 그렇죠. 이 운동량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태까지 배운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물리는 그 운동량이 굉장히 중요한 값인데요.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한 값이고 질량의 속도를 곱한 이 운동량이 변할 때는 알짜 힘이라고 하는 힘을 받아야 되는데요. 이제 물체들이 충돌하는 순간에 어떻게 힘을 주고받을 것인지 일단 기본적인 개념은 됐으니까 두 번째 좀 어려운 고난도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40쪽을 나중에 볼 테니까요. 자, 우리 프린트로는 3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부한 내용을 얘들아 한번 다 지워볼게요. 필요 없는 내용들은. 요거 하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적은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만 좀 알면 됩니다. 알겠죠? 선생님, 요거는 양변을 다 t로 나누면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게 써야 됩니까? 아니죠. 요거만 알면 돼요. 요 내용이 10을 설명해 드린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면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우리 학생들이 얘들아 통합과 배웠어요? 통합과 안 배웠어? 예. 통합과에 보면은 빅뱅 이론이라고 하는 걸 배워. 빅뱅이 뭔지 알아요? 초기에는 에너지만 채워져 있는 공간이 질량으로 바뀌면서 우주가 생성되었다. 그래서 이 큰 우주가 만들어지려니까 얼마나 큰 폭발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빅뱅이라고 부르는데 빅뱅을 하게 돼서 이제 우주는 점점 팽창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주 팽창설이라고 부르고 이걸 이제 처음에 옛날에 아인슈타인 박사랑 프리드만 이 박사 둘이서 우주는 팽창한다 아니다 멈춰 있다 아니면
뉴턴과 갈릴레이 역학을 따져보면은 질량이 있는 별과 별들은 서로 잡아당길 테니까 작아질 것인데 이게 우리가 지구가 만들어진 지 47억 년인데 47억 년 동안 가까워졌다면 아마도 지금은 멸망했을 것 같은데 지금 멈춰 있는 걸로 봐서 만류인력만큼의 반작용이 생겨서 밀어내서 정지되어 있을 거다. 아인슈타인 박사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프리드만 교수는 우리가 물체를 위로 집어던지면 올라가다가 순간적으로 정지되어 있다. 그리고 다시 내려오게 되는데 우리가 멈춰 있는 순간 한 가지만 보고서 우주가 멈춰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아인슈타인 박사 말대로 중력, 별과 별들 사이 중력 때문에 잡아당겨졌다면 아마 우주는 한 점에 모였을 것이고 47억 년 동안에 멀어지는 방향이지 않겠냐. 우리가 단지 관측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알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20세기 초반에 들어가서 싸우게 됩니다. 두 양반들이 서지를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이렇게. 잠깐만. 목이타. 선생님은 몸에 좋은 걸 마실게요. 우리 학생들은 저거 맹물을 마셔도 돼요. 맹물. 물 마실 시간 좀 줄까? 괜찮아? 내가 이거 먹는 거는 저거 선전하는 수지라는 애가 있어. 수지. 내가 수지 팬이에요. 그리고 가야수 중에서는 아이유. 아이유 노래 되게 좋아해. 러브 포엠이라는 노래 있는데 나 가사 다 외워. 노래방에서 불러본 적 있거든? 사람들한테 맞을 뻔했어. 절대 부르지 말래. 그래서 지금은 집에서 혼자만 연습하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 누군가 기도하고 있나봐. 그 밤중에 우리 와이프가 딱 들으면은 절대 부르지 마. 부르면은 꼭 트로트 부르는 것 같아요. 왜 가요를 트로트처럼 불러? 나는 아이유처럼 부르는데 트로트 가니? 내가 부르면 무슨 트로트가 너무 억울해. 이 악동 뮤지션의 오랜 밤, 오랜 날, 오랜 밤 노래 불러도 막 뭐라 그래? 별 하나 있고 막 그러면 별 하나지 왜 끄냐고 이걸. 아니 원래 노래 그렇다고. 그러면 아니야. 왜 자꾸 트로트처럼 불러? 원래 노래가 이래. 그 집에 가가지고 틀려줬더니 막 맞네. 그래서 봐봐.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원래 이럴 테니까. 그래도 내가 부르면 트로트 같대. 무슨 난 트로트 노래 좋아하지도 않거든. 나는 사람을 갖다가 열받게 말이야. 저거자. 자, 지금부터 배울 내용은 이제 빅뱅 우주론에 얘기를 하다 말았네. 그래서 나중에 허블이라는 아저씨가 자기가 망원경을 좀 큰 걸 만들어서 별빛들을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스펙트럼으로 분석을 해요. 그래서 별빛을 딱 봐가지고 별이 멀어지잖아? 스펙트럼이 멀어지면 전체 빨강색 쪽으로 스펙트럼이 이동을 해버립니다. 다가오지? 파란색 쪽으로 이동을 해요. 이걸 발견하게 돼, 이 아저씨가. 그래서 지구에서 밤중마다 계속 모든 별들을 관측을 하기 시작을 해요. 별과 별들은 전부 다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적색편 현상인데 이걸 발견한 사람이 허블이에요. 그래서 허블의 법칙을 발표하게 되는데 아인슈타인 박사가 내가 틀렸네. 우주는 멀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런 걸 빅뱅 우주론이라고 부르고 나중에 고1 과정에서 배우게 되고 되게 재밌어요. 이 내용이. 그래서 선생님들이 재밌게 해주면 되게 재밌는 단원인데 시험 문제 나올 것만 이거 숫자 요거 설명해 주니까 재미없어. 그렇지 원래 그 내용은 되게 재밌는 내용이에요. 통합과학이 읽으면 무슨 소설 같아. 과학의 역사책 쫙. 그래서 이 양반들이 주고받던 내용들이나 가모라는 양반과 호일이 싸우는 내용들이나 되게 재밌어. 이 내용들이. 근데 학생들 물어보니까 학교에서 그런 이렇게 이 과정을 설명 안 해주고 숫자만 몇 대면 이거만 해주니까 애들이 되게 재미없던데요. 그래서 내가 한번 해줄게. 들어볼 테야? 네. 와 이런 내용이었어 이게?
그래서 속지 마시고 원래는 많은 내용이 들어있어 책에는. 근데 거기에는 이렇게 학생들이 암기할 내용만 들어있지 과정이 안 들어있거든. 꼭 한번 나중에 통합과학을 들을 때 제대로 한번 들어보세요. 되게 재밌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시작에서부터 원소 생성, 원소 생성에서 생명체 탄생, 생명체 탄생이 지구에서 어떤 판 구조론에서 어떤 모양으로 진화를 할 것인지, 진화해서 어떤 생태계 모습을 가질 것인지, 생태계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 환경은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야 되고, 그리고 모든 생명체는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에너지를 어떻게 발생시키고 어떤 에너지를 지구에서 쓰고 있고, 이 에너지가 지구온난화 현상을 일으키니까 어떤 에너지 써야지 앞으로 우리가 계속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 우주의 탄생에서부터 지구의 미래까지를 알려주는 너무 많은 내용이 들어있으니까 학생들이 뭘 배우는지를 몰라요. 너무나 문화생지 내용이 다 들어있어 거기에. 통합과학에. 한번 순서대로 한번 쭉 읽어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이게 읽을 때 주의할 점은 한 챕터 읽으면 뒤에 과정이랑 연결시켜 보세요. 이게 왜 나왔는지. 그치? 띄엄띄엄 띄어서 읽지 말고 원소만 막 공부하지 말고 이거 왜 앞에 뭐 배웠지? 이렇게 해서 원소가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우주의 원소가. 이 원소가 이렇게 해서 물질들이 결합을 해서 땅을 만들게 되고 지금 이온결합성 물질에서 그래서 부서지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생명체들이 딱 되면 공유결합을 하니까 얘들은 안 부서지고 이게 그래서 이게 진화 되게 재밌어. 내용 알고 보면. 이거를 띄엄띄엄 그 챕터만 딱딱 보면은 되게 딱딱한데 쭉 연결지는 하나의 소설책이에요. 이 책이. 나도 물리들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오늘 수업도 내가 우리 학생들이 느낄지 모르겠는데 매번 수업을 소설처럼 구상을 해봤습니다. 좀 이렇게 부담을 좀 줄이려고. 그러니까 조금 더 학생들이 듣기는 좀 편한데 대신에 부수적으로 몇 개 좀 첨가되는 게 있어서 그렇죠. 내용만 딱딱 알고 싶은 사람은 짜증 나겠지 이게. 그래도 이게 좀 매끄러워요. 우리 학생들 이야기가. 그렇지 않고 공식만 딱딱딱딱 집어넣으면 되게 딱딱하거든 물리가. 그럼 이해도 어려워 또. 자, 첫 번째 한번 볼까요? 물체 이제 힘과 운동과의 관계인데 얘들아 이거 뭐야 이거 우리말로 충격력. 그렇지. 자, F가 충격력이고 그렇죠? 다른 말로는 힘이 알짜 힘이라고도 부르고요. 또는 단시간당 운동량의 변화라는 거. 운동량 변화를 시간으로 딱 나누고. 자, 요거는 시간, 접촉 시간, 충돌 시간이고 이게 운동량의 변화량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로 가볼까요? 이게 우리가 배운 1번식이고요. 2번식 넘어가 볼게요. 자, 요거는 제목을 내가 안 적을게. 좀 이따가. 제목이 뭐냐면은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에요. 운동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뭐냐? 이게 운동량이라는 거 힘을 받으면은 변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지? 이거 잘 보세요. 이게 질량이 여러 개의 물체들은 이제 M1, M2 이런 식으로 M1이 얘 속도를 그냥 V1 이렇게 적어볼게요. M2인 녀석이 V2 좀 느린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꽉 부딪힐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M1인 물체와 M2인 물체가 이제 충돌을 해요. 꽉. 그래서 이거를 A라고 치고 이걸 B라고 쳐볼까요? 그러면 충돌하는 순간에 어떤 힘을 받겠죠? 이렇게. 그렇죠? A가 B를 매일 힘을 줄 것이고 힘은 쌍으로 생기니까 B도 A한테 어떤 힘을 주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접촉 시간은 당연히 같을 거예요. 힘은 쌍으로 생기니까. 그러면 어떤 애가 B가 어떤 힘 곱하기 시간의 곱만큼 충격량을 받았어요. 이렇게.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근데 충돌하는 순간에 힘은 쌍으로 생기고 접촉 시간도 같을 테니까 얘가 받는 충격량도 같습니다. 이해되니? 단지 부호만 반대예요. 하나가 오른쪽으로 받으면 하나는 반대쪽으로 받게 됩니다. 얘네들은.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물체가 M1인 물체와 M2인 물체가 이제 앞에 줄 가는 게 좀 더 빨라졌어요. 이렇게. 얘는 좀 느려졌어. V1에서 좀 느려져가지고 V1 다시로 좀 느려지고 얘는 좀 빨라지게 됐어요. 이런 과정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물체가 두 개가 충돌했을 때 자, A가 받은 운동량, A가 받은 충격량 한번 계산 한번 해볼까요? A가 이 부호는 원래 마이너스입니다. 얘는 얼마냐? 운동량의 변화량. 나중에 운동량 보자. 얘들아,
운동량 한번 적어볼게. 이때 운동량은 M1, V1. 이때 운동량은 M2, V2. 이렇게 질량에다가 속도 곱해주면 되죠. 얘 운동량은 M1, V1 다시 얘 운동량은 M2, V2 다시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A가 요거 B가 A한테 주는 힘 곱하기 시간의 곱, 그쵸? 이거 F 곱하기 T는 나중에 운동량 M1, V1 다시 마이너스 M1, V1이 되겠습니다. 이해되니? 근데 좀 느려졌잖아? 이 작은 거에서 뭐 큰 거 빼주면 어차피 그거는 뭐 마이너스가 됩니다. 지금 표시가 안 되지만 이건 원래 마이너스로 표시가 되는 값이에요. 계산해 보면. 자, 그럼 거기에 비해서 B도 한번 해볼까요? B. 그러면 B가 받은 충격량은 얼마가 되냐? 자, FT 똑같죠. FT. 저 힘을 주고받기 때문에 M2 V2에 다시 마이너스 M2 V2가 될 겁니다. 그래서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주면은 이게 뭐 플러스가 되겠죠. 그렇죠? 이 쌍으로 생기는 힘은 각각은 뭐 이 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아니지만 계산상 더하기 빼기는 가능하죠. 연립 방정식 배웠죠. 운동의 방정식. 이 식을 더해줘 버릴까요?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플러스 된 거에서 마이너스 된 거는 반드시 얼마가 된다? 0이 되어버립니다. 0은. 그러면은 여기 결과만 적을게. M1 V1 다시 마이너스 M1 V1 더하기 요거 M2 V2 다시 마이너스 M2 V2가 됩니다. 이게 되나요? 이항을 시킬 거예요. 이렇게 마이너스를. 그러면 자 M1 V1 더하기 M2 V2 이게 마이너스 있는 녀석들을 골라가지고 여기다가 이항을 시켜주게 되면은 M1 V1 다시 더하기 M2 V2 다시가 되어버립니다. 자 이게 뭐냐? 이게 뭐가 되냐면은 이게 충돌 전에 운동량의 합이죠. 충돌 전에 운동량의 합. 여기까지 되나요? 그래요. 자 요거는 이제 뭐가 될까요? 얘는 충돌 후에 운동량의 합이 됩니다. 충돌 후에 운동량의 합이 됩니다. 여기까지 되나요? 그렇죠. 그래서 충돌 전에 가지는 운동량의 합은 충돌 후에 가지는 운동량의 합과 같아집니다. 이거를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보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학생이 뭐 이렇게 있어. 나는 이 사이버거를 좋아하거든. 맘스터치의 사이버거. 이게 6,900원 너무 비싸. 그래서 내가 10,000원을 들고 갑니다. 10,000원. 이렇게. 어떤 한 5,000원을 가지고 간 학생이랑 만났어. 선생님, 어디가? 저요? 떡볶이 먹으러 가요. 그래? 나 햄버거 먹으러 갈 건데. 선생님, 저도 햄버거 먹고 싶은데요? 그래? 갈까? 선생님, 나 5,000원밖에 없어요. 에? 내가 돈 빌려줄게. 3,000원 빌렸다고 줘. 3,000원. 충돌하는 과정에서 얘를 플러스 3,000원. 그치? 하지만 충격량이라고 하는 거는 힘 곱하기 시간의 곱이 플러스를 3,000 주면 얘는 반드시 마이너스 3,000이 돼버립니다. 그치? 이 물체가 힘을 부딪힐 때 아무리 시간이 짧은 길건 간에 힘은 쌍으로 생기기 때문에 같은 크기의 힘으로 같은 시간 동안 접촉되게 되면 얘가 준 충격량과 얘가 준 충격량은 항상 같아요. 방향만 반대야. 방향만. 충격량이. 그래서 하나의 충격량이 플러스 3,000이 되면 얼마가 될까? 이제 결론적으로 5,000에다가 3,000 되면 얘는 뭐 예를 들어서 8,000 되겠지. 그치? 얘는 10,000에서 3,000 빼주면 얼마가 되겠어요? 뭐 7,000 되겠지. 그치? 그래서 얘가 3,000만큼 감소하게 되면 얘는 반드시 3,000만큼 증가하게 돼 있어요. 왜? 힘은 쌍으로 생기니까. 그치? 그래서 하나가 증가한 만큼 반드시 감소하니까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B의 운동량의 변화량과 크기는 같습니다. 방향은 반대가 돼요. 이런 관계가 돼요. 그래서 충돌하기 전에 가지는 운동량에서 충돌을 할 때 플러스 시킨 만큼 반드시 마이너스가 돼버리기 때문에 충돌 전의 운동량의 합과 충돌 후의 운동량의 합은 같을 수밖에 없게 되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언어상의 문제예요. 이 운동량의 합 보존이라고 해야 되는데 왜 물리학자들은 운동량 보존이라고 했을까요? 합이 보존되는데 얘 물체 운동량은 변해. 충돌하는 순간. 얘 운동량은 변해. 즉 하나의 물체의 운동량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힘을 받으면 항상 변하기 때문에 알짜힘을 받으면. 그런데 제목은 운동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1번 원래 물리학자들은 약간 언어적으로 좀 똘끼가 있다 이 사람들은. 일부러 어렵게 적어놓은 거다. 지들만 알라고. 2번 모든 물체는 우주는 빅뱅 당시에 운동량이 0인체로 출발했기 때문에 지금 물체들이 퍼져나가고 어떻게 하든 간에 모든 우주의 운동량을 더하면 항상 0이라는 뜻이다. 3번 알 수 없다. 4번 죽고 싶다. 5번 지구 멸망할 것 같다. 이 중에 답이 있어요. 왜 운동량 보존이라고 적었을까? 제목을. 왜? 그렇죠. 이건 넓은 범위로 말해서 모든 우주의 운동량을 다 더하면 0이 된다는 뜻인 겁니다. 즉 어떤 애가 이쪽으로 가지면 이쪽 반드시 있어요. 이놈들 다 더하면 0이라는 뜻을 말하는 거지. 물질 충돌한 요것만 말해. 물론 여기도 보존이 돼. 우리가 힘을 안 주고 지들끼리 힘을 주고 갔잖아. 그 운동량 절대 변하지 않아. 너희들이 아무리 해봐라. 운동량 안 변해 쟤들은. 근데 우리가 힘을 주면 이제 운동량이 플러스 되거나 마이너스 될 수 있지만 지들끼리 힘을 주고 갔잖아. 항상 변하지 않아요. 이거를 좁은 범위에서 운동량 보존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제목은 넓은 범위로 우주에 있는 모든 물체 운동량을 더하면 항상 합은 0이 될 수밖에 없다. 하나가 이쪽으로 빨라진다면 반드시 반대쪽으로도 빨라지는 게 있어요. 반드시. 이걸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이걸 좀 세 가지 경우로 나눠서 좀 설명할 건데 정리 한번 해볼게요. 2번 1. 자,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의 곱이다. 2번 다시 볼까요? 그치? 얘들아 이거 어떻게 적어야 될까? 이거 그냥 이거 볼까? 운동의 P1 더하기 P2는 P1 다시 더하기 P2 다시. 그치? 이게 적으면 좀 되지 않을까? 이거 다시 적을까? 그냥 이렇게? 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알겠지? 이게 1, 2, 3, 4번이 있어 상관없어. 그냥 다 더하면 지들끼리 충돌하고 전과 후에 더하면 항상 같다. 2개, 3개는 상관없어요. 4개, 5개는 항상 성립합니다. 얘네들은. 자, 이거를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그래서 1번 충돌이라는 게 있죠. 충돌. 이 충돌이 뭐냐면은 부딪혀가지고 볼게. 예를 들어서 2kg의 쇠공이 5m/s로 굴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3kg의 쇠공이 2m/s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돌한 다음에 말이야. 2kg인 공이 2m/s가 됐습니다. 그러면 3kg 물체는 왼쪽으로 움직일까? 오른쪽으로 어떻게 움직일까? 위로 움직일까? 아래로 움직일까? 모르겠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봅시다. 얘 운동량이 얼마냐면은 오른쪽으로 플러스 10이에요. 얘는 운동량이 플러스 6입니다. 그치? 합이 얼마예요? 플러스 16이다. 이해되니? 뭐가 보존된다 그랬어요? 얘 운동량은 변해. 합이 보존된단 말이야.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럼 얘 운동량이 얼마예요? 4잖아. 얘는 반드시 얼마가 돼야 되겠어? 플러스 12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3kg이 12가 되려면 3을 나눠주면 얼마가 되겠어? 속도는 4m/s가 되겠죠. 이렇게 물체가 하나만 야려 한꺼번에 동시에 2개를 세긴 되게 어려워 사람이. 눈은 2개지만 혹시 2개 부딪히면 양쪽 다 볼 수 있니 너희는? 오른쪽 양쪽 눈이 이게 되나? 안 되잖아. 하나밖에 못 본단 말이야. 사람들은. 하지만 하나 예측할 수 있게 된단 말이지. 그쵸? 그래서 2개가 충돌하는 순간에 하나만 야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됐을 거다. 그럼 맞아요. 이게. 그치? 그래서 자 보자. 운동량 보자. A의 여기 왼쪽에 2kg이 운동량이 얼마큼 변했냐. 10에서 4가 됐기 때문에 4에서 10을 빼주면 마이너스 6이 됐습니다. 자, B는 어떻게 되냐. 오른쪽 3kg은 나중에 운동량이 12에서 6이 되니까 10에서 6 빼주면 얼마 돼? 플러스 6이 됐습니다. 그치요? 하나가 마이너스 6 되고 플러스 6 됐기 때문에 중만큼 빠지니까 당연히 한번 변함이 없다. 이거를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부른다. 지금부터. 그렇죠? 그러면은 물체 질량이 다른 물체가 가속도가 어떻게 되고 접촉 시간 얼마 계산 안 해도 물체의 운동을 쉽게 예측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알겠죠? 즉 시간 개념을 없애버린 거예요. 등가속도 운동 공식이나 F는 M에 쓰려면은 가속도를 구해서 시간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 시간을 없앤 겁니다. 시간 측정하기가 귀찮으니까. 그치? 초고속 카메라를 갖다가 칙해가지고 몇 장 언제 재고 있어 그냥 아이씨 충돌 전과 후의 속도만 가지고도 상대편의 속도를 예측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거를 충돌이라고 부르고 2번 볼까요? 2번 융합. 두 개든 세 개든 합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질량이 만약에 한 2kg의 물체가 이런 게 얼마나 할까? 한 15m/s로 간다고 쳐봅시다. 질량이 3kg 물체가 정지돼 있어요. 이거 두 개 풀어볼게요. 2kg이 15m/s로 가다가 3kg이 얼마로 간다고 쳐볼까? 떨어져야 되는데 10으로 간다고 쳐볼까? 10. 자 이렇게 돼가지고 두 개가 붙어서 움직입니다. 그러면 총 질량은 그냥 5kg 계산해 주면 돼요. 이렇게 여러 개의 운동량을 가진 애가 더해졌을 때 이거를 이제 융합이라는 표현을 써요. 융합. 더해지면 만약에 2kg의 물체가 가다가 15m/s로 갔다. 자 3kg의 물체가 왼쪽으로 암살이 안 되냐? 5m/s로 간다. 합해졌다.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갈 것인가? 이걸 융합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해볼게요. 충돌 전의 운동량이 얼마예요? 충돌 전의 운동량이 얼마예요? 30. 그렇지. 30이 돼야 돼. 그렇지? 자, 총 질량은 5 곱하기 V가 30이 되려면 V는 얼마가 된다? 6. 그렇지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지? 전압이 없어요. 왜? 충돌할 때 힘을 주고받기 때문에. 아무튼 얘가 받은 충격량이랑 얘가 받은 충격량은 같아요. 항상. 그럴 수밖에 없어. 삼법칙은. 이거 얘는 운동량이 30이었어. 얘는 30이었어. 합이 60이었어요. 5 곱하기 V에서 60 되려면 V는 12가 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얼마냐? 3kg이 30에서 3kg 20이니까 36 얼마가 됐어요? 플러스 6이 됐다. 자, 얘는 운동량이 30에서 이게 24가 됐습니다. 24에서 30 빼주면 마이너스 6이 됐다. 항상 서로 주고받은 충격량은 같다 다르다. 같다. 그럴 수밖에 없다 얘는. 운동의 삼법칙 때문에. 자, 얘는 운동량이 얼마냐면은 얘가 오른쪽으로 30이다. 그치? 얘는 왼쪽으로 얼마예요? 마이너스 15인데 이 녀석을 플러스를 하면 이제 물리가 틀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얘네들은. 그쵸? 두 개 더면 얼마가 된다? 플러스 15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얘는 15가 되기 위해서는 질량 5 곱하기 V가 15가 V는 얼마가 돼야 돼요? 얘는 오른쪽으로 3m/s를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해되나요? 그래서 물체가 시간 계산을 하지 않고 다음에 운동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운동량이라는 개념을 쓸 때 가능하고요. 이렇지 않고 운동의 삼법칙을 쓰게 되면은 복잡해져요. 이 과정이. 알겠지? 그래서 물체가 충돌할 때는 머릿속으로 그냥 충돌은 그냥 운동량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게 제일 편해요. 자, 하나 더 볼까요? 그래가지고 하나가 여러 개로 쪼개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쪼개지는 경우는 분열이라고 불러. 분열. 그래서 세 가지가 있어요. 운동량은. 3번 쪼개지는 경우 3번 분열이 있습니다. 분열.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5kg의 물체가 2kg짜리랑 3kg, 5kg짜리 이건 정지돼 있었거든, 이놈이. 근데 갑자기 3kg인 녀석이 오른쪽으로 그냥 빡 해가지고 얼마나 나갈까? 한 8m/s로 빡 날아갔습니다. 이렇게. 얘가 서로 밀어서 똑같이. 그래가지고 2kg에는 과연 어디로 움직일 것인가? 당연히 운동량은 0이니까 얘는 38 플러스 24가 될 것이고 더해서 0이 되려면 얘는 마이너스 24가 돼야 될 것이고 얘는 마이너스 12m/s로 왼쪽으로 12로 날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얘는.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요번에 우리가 한 달 전에 저거 이름 뭐더라? 아이씨, 저 날렸잖아 로켓 이거. 그치?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1000kg짜리를 여기다가는 이거보다 좀 무거운 거 99,000kg짜리. 되게 무거워. 부쩍하니 이게 이 녀석이 한 100m/s로 날아가고 있다가 그쵸? 이놈이 가스로 얘를 밀어. 얘가 그냥 탁 밀어. 분열됐어요. 그래서 이 녀석이 50m/s로 변했습니다. 그럼 예속도 V는 얼마가 될 것인가? 그치? 정리 한번 해볼게요. 1000에다가 99,000 더하면 얼마가 돼요? 10만이 됩니다. 그래서 충돌 전에 운동량은 이게 10만 곱하기 100이니까 빵빵빵 이거 맞네. 하나 둘 셋 넷 100. 10, 100, 1000만, 10만, 100만 맞나? 10만 곱하기 100 10만, 100, 1000만 하게 돼. 이해 되나? 그럼 자 얘는 얼마가 됐냐? 99,000 곱하기 50이 됐어요. 헐. 자 얘는 더하기 1000 곱하기 2가 됐습니다. 이해가 돼요? 선생님 계산이 귀찮은데? 계산하면 얼마가 될까요? 난 안 하시요. 계산하면 얼마가 될까요? 볼까? 질량이 다르지? 그치? 같은 시간 동안에 얘가 속도가 2에서부터 4로 2만큼 바뀌었어요. 얘는 5에서 2로 3만큼 바뀝니다. 충돌할 때 힘을 주고받기 때문에 F는 ma 힘이 같을 때 가속도가 다르면 질량이 다른 거예요. 하지만 곱은 같습니다. 그래서 3 곱하기 속도 변화 2가 6이라면 2 곱하기 속도 변화 반드시 6이 돼야 됩니다. 항상. 힘은 쌍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해되나 무슨 말인지? 자, 질량비가 몇 대 몇이냐면은 1대 99예요. 그치? 얘가 50만큼 바뀌었지? 그치? 질량이 99배인데 50만큼 바뀌었지? 질량이 1인 거는 속도 변화가 99배로 큽니다. 질량비가 1대 99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럼 50 곱하기 99가 얼마가 돼요? 그래서 안 돼? 950m/s가 됩니다. 그래서 100에다가 950을 곱해줘야 되는 거죠? 그치? 그럼 얘는 이제 답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해되니? 그래서 아주 무지막지 큰 놈에다가 왜 조그만 거 하나 하는데 이걸 하냐? 그렇지. 큰 놈이 속도가 조금만 바뀌어도 얘는 그냥 빵 날아가게 돼 있어요. 운동량 보존 때문에. 그렇죠. 분열돼도 운동량은 보존되니까. 그래서 일부러 1톤짜리 이걸 하나 보내려고 밑에 이따만한 그 로켓을 발사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런 속도가 쭉 느려지면서 이거는 팍 빨라지는 거거든. 몰랐지? 자, 이게 전부 다 물리법칙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이제 물체들이 충돌할 때 충격량은 항상 서로 같이 주고받아요. 그래서 하나가 운동량이 플러스가 되면 하나는 반드시 마이너스가 되는데 둘 모두 플러스 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나가 오른쪽으로 충격량을 받으면 힘은 쌍으로 생기잖아 항상. 하나는 반드시 마이너스가 되게 돼 있어요. 둘 모두 플러스 충격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항상 방향은 반대가 되고요. 하나가 증가되는 만큼 하나가 감소하기 때문에 충돌하기 전과 후에 운동량의 합은 변함이 없다. 이런 법칙을 뭐라고 부른다?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부른다. 되게 재밌어요, 이 단어는. 그렇죠? 이게 오늘 배우는 가장 심한 내용입니다. 어때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 한번 우리 학생들 답 한번 해볼게요. 자, 보자. A하고 B하고 C가요. A하고 B가 부딪혔어요. A가 받은 충격량이랑 B가 받은 충격량은 같을 거다, 다를 거다. 그렇죠. 언제나 같습니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지. 너무 식을 외우지 말고 우리가 뭘 배웠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물체가 충돌하더라도 서로 주고받은 힘과 시간의 거부 변함이 없고 이거를 그냥 충격량이라고 부른다. 물체가 충돌할 때 서로 같은 충격량의 크기를 받고 부호는 반대지만 그래서 운동량은 보존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별 내용은 아니죠. 우리 학생들이 3법칙을 이해했으면 좀 쉬운 내용이고 재밌는 내용인데
3법칙 이거 모르겠다. 이게 왜 이게 안 돼요. 3법칙 다시 보세요. 이 내용은. 그러면 공부할 게 없어요. 단어. 알겠지? 실수도 없고 앞으로 물리 공부할 때 우리 학생들한테 아주 많은 걸 전해줍니다. 얘는 되게 재밌어요. 이 교재 있으면 교재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암산으로 풀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데 책이 없기 때문에 자, 일단 프린트 내용을 한번 봅시다. 아쉽지만 이제 내용은 내가 안 집어넣었어. 우리 학생들이 교재 갖고 올 것 같아가지고 문제를 내가 안 넣어놨거든. 참 마음이 아프네요. 있으면 내가 지금 되게 재밌는데. 내가 지금 그려줄게. 자, 페이지 숙제는요. 42쪽에서부터 51쪽 숙제. 되게 많네. 자, 이 중에서 몇 개씩 풀어드릴게요. 페이지 42쪽에 보면은 힘들어. 얘들아, 요즘에 개척이래, 꽃게가 예년보다 열 몇 배씩 잡히고 있대. 왜 바닷속에 꽃게가 이렇게 번식을 했을까? 꽃게가 되게 싸네, 지금. 많이 드세요. 요즘에 겨울 제철 과일이 뭐가 있냐면 밀감, 귤. 조금 있으면 저거 나온다. 천혜향. 천혜향 되게 달고 맛있어. 그 다음에 레디향도 나올 거야, 레디향. 황금향이라고 있거든. 황금향은 이름만 황금향이 좀 싼 거야. 맛있는 게 천혜향이랑 레디향이 맛있는 거예요. 당도가 높고. 자, 42쪽에 우리 6번 문제 풀어볼게요. 2kg의 물체가 5m/s로 가고 있어. 4kg의 물체가 2m/s로 오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2kg의 물체가 1m/s로 느려졌어요. 1로 이렇게. 그럼 4kg의 물체는 과연 얼마 속도를 가지겠는가? 암산으로 대응을 했었는데 이거? 안 돼? 부딪혀서 내려진 거예요? 그렇죠. 부딪혀가지고. 암산으로 해야지. 암산으로 봐. 아유. 더는 얼마요? 18, 얘는 얼마요? 2, 얘는 얼마겠어? 16, 그럼 속도 얼마겠어? 4. 암산으로 풀어야지. 뭐 이거 패를 됩니까? 이거 여태까지 못 배웠다고. 어우 진짜. 넘어가 볼게요. 자, 페이지 47쪽에 왼쪽 자료 1번 힘, 시간, 흡, 4초, 8초, 16초. 질량이 2kg의 물체에 여기서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줬습니다. 얘들아, 그 충격량 한번 계산 한번 해보자. 무조건 곱하지만 말고 면적 계산해 주세요. 그러면 8 곱하기 10에다가 2을 곱하면 얼마냐? 충격량은 40이다. 그렇죠? 그럼 나중 8초 속도 얼마가 된다? 당연히 20m/s가 되겠습니다. 이해되니?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료 2번. 하나는 시멘트 바닥에 떨어질 때 SA, 하나는 방석에 떨어질 때 SP. 자, 같은 질량의 물체가 같은 높이에 떨어가지고 하나는 시멘트 바닥에 하나는 방석에 떨어질 때예요. 자, 근데 어느 게 시멘트고 어느 게 방석일까요? 딱 보면 힘 FT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SA가 시멘트. 그렇지요. 시간 짧은 거. 오, 잘 분석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10배 이상 증가하지만 우리는 그냥 한 1.5배, 2배 정도밖에 안 그래. 이게 그림이 이게 좁아, 시험지 주변이. 그래서 원래는 10배 이상 증가해요. 시간은. 그래도 이제 이게 면적은 같을 거다 다를 거다? 같을 것이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넘어가 보고요. 그 다음에 5번. M이 3V로 움직여요. 여기는 이 M이 있습니다. 붙었어. M 더하기 2M으로. 속도 X는 얼마가 될 것인가? 자, 암산으로. 얼마예요, 이거? 3MV지. 0. 3MV 돼야지 하나. 3M이니까 속도 얼마가 되겠어?
어려워? V V가 돼야 되죠. 이게 무슨 말인지 15번이 다 나와. 알겠지? 오케이? 자, 페이지 49쪽에 보면은 벽에 얘들아 벽에 49쪽에 11번 M인 녀석이 V로 튀어나갔는데 요거는 이제 0.5V로 튀어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얘들아 운동량의 변화량은 얼마인가 이런 얘기예요. 마이너스 0.5 MV 저랑 틀립니다. 이 운동량의 변화량은 안정을 그려서 얼마야? 마이너스 0.5 MV에다가 처음에 MV를 빼주게 되면 마이너스 1.5 MV가 나와야 되지. 요거 부호를 이래서 아까 적으라 그러는 거 알겠지? 책엔 없지만 프린트에다 꼭 안경 써서 한번 해보세요. 안 그러면 실수가 많은 단어 중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몇 번 틀리다 보면은 그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돼요. 자, 넘어가 볼까요? 이렇게 해서 한번 풀어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알겠지? 다음 주에 볼게요. 다음 주에 책 안 보면은 꿀밤 맞아. 왜냐면 문제 풀어줘야 되거든. 알겠지? 오케이. 다음 주에 볼게요. 오늘 얘들아 숙제 풀면서 복습할 거는 3번 칙부터 다시 한번 보세요. 응, 그거 완전할 거야. 안녕.